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희나 엄마가 끌려 내려가려다 할 때 엄마는 그녀에게 1000점짜리 공 하나를 건네며 전설 속 치그광을 찾아가라고 했어. 그리고 점수가 없어서 엄마는 끌려 내려가 버렸지. 희나는 엄마의 말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고 아시아까지 걸어가 거기서 머물게 돼. 사람들이 치그광 얘기를 듣자 다들 좀 의아해했어. 갑자기 초록개구리가 변태 이름을 내뱉어 여자애들 깜짝 놀라기도 했지. 리슨이나 다리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멋진 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 줘 라고 소리쳤어. 리슨 뻔뻔하게 돈 달라 조르고 희나 다리를 만지려 하자 부끄러워서 희나는 그냥 릿 얼굴을 발로 차버렸어. 희나 다리 밑에 4-1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리슨 코피 터질 뻔했지. 희나는 피나는 걸 보기 싫어서 바로 도망쳤어. 물론 돈도 못 받았는데 릿이 희나를 그냥 놔둘 리 없지. 갑자기 한 소녀가 릿을 때려서 나무에 부딪히게 했어. 그게 바로 꽤 유명한 술집 주인 나나였어. 나나는 릿에게 자기 물건 사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 희나는 둘이 싸우는 걸 보고 도와주러 갔어. 릿의 귀여운 모습에 참지 못하고 희나는 웃음을 터뜨렸지. 그 후 희나와 나나는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 희나는 엄마가 ABT로 끌려간 걸 몰랐고 그냥 땅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만 봤어. 사실 이런 일은 이 마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모두 몸 어딘가에 다른 숫자가 새겨져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숫자를 세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나나는 7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건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한 횟수를 뜻해. 반대로 맛없다고 하면 숫자가 줄어들지. 희나도 허벅지에 그런 숫자가 있어. 희나가 바지를 걷자 갑자기 릿이 나타나서 두 다리를 잡아당겼어. 릿은 발길질 당해 날아가고 마을 여자애들이 공처럼 릿을 차고 돌았지. 이제 희나는 엄마가 왜 땅으로 끌려 내려갔는지 알게 됐어. 또한 숫자가 낮은 사람은 숫자가 높은 사람한테 절대 맞서지 못해. 숫자의 차이는 사회적 지위 차이를 만드는 거야. 희나의 숫자는 그녀가 걸어온 거리야. 희나는 4만 킬로미터 이상 걸어서 이 숫자를 얻었지. 나나는 그걸 보고 엄청 안쓰러워했어. 하지만 나에겐 엄마와 약속한 임무가 있었어. 그 임무는 전설 속 치그광을 찾는 거였지. 누구나 그걸 동화 같은 이야기라 생각했어. 나나조차도 어릴 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 그걸 알면서도 희나는 슬퍼서 떠날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흰 벼를 단 청년이 나타나 자신이 바로 치그광이라고 말했어. 희나는 깜짝 놀라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지. 그는 군대의 기술사였기에 희나를 쉽게 데려갔어. 나나는 무언가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릿은 그걸 보고 그냥 앉아 맥주 거품을 홀짝였어. 애들이 그 개구리 복장을 잡아야만 그 녀석이 일어나서 쫓아갔어. 그 사이 희나는 가짜 치트킹에게 작업당하고 있었어. 그 녀석이 희나 허벅지를 만지고는 자신이 윗사람임을 과시했지. 희나가 1000단점짜리 팬티를 내놓자 모두가 깜짝 놀라 경계했어. 갑자기 가짜 치트킹이 검을 뽑아 희나를 겨누었어. 그리고 검을 휘둘러 의자를 베어 희나가 넘어졌지. 당황한 그녀가 441점짜리 허벅지를 들어 올려 320점짜리 녀석을 위협했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가짜 치트킹이 다시 판단을 걸자고 제안했어. 이게 바로 군기사 특권이야. 그는 예외 규정을 써서 희나를 이기려고 했지. 희나가 밖으로 쓰러져 기진맥진해도 가짜 치트킹은 멈추지 않았어. 희나가 그만두라 말하자 땅에서 팔이 나와 그녀의 441점을 빼앗아 가짜 치트킹의 별 점수에 더했지. 그는 희나 허벅지를 갈라보고 남은 점수를 비웃었어. 희나는 아직도 그 가짜가 진짜 치트킹인 줄 알고 있었어. 하얗게 빛나는 별은 검으로 베어 죽인 사람 수를 나타내지. 그게 바로 치트킹이야. 근데 가짜 얼굴 위의 별은 단지 모양일 뿐이었어. 희나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 그녀는 1만점짜리 공을 보며 지금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지.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픈 순간 가짜가 또 판돈을 걸려 할 때 리즈가 나타났어. 그는 음수 999 9점이 적힌 팔을 들어 희나 대신 도전을 요청했어. 그 점수를 보고 가짜가 크게 웃었지. 그는 검으로 리즈를 날려서 10km로 떨어뜨렸어. 그리고 가짜는 야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공격을 계속했어.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데이비드 부하들을 정신 차리게 했지. 점수가 0을 넘었고 리즈는 아마도 ABT로 밀려났을 거야. 하지만 그는 두꺼운 외투 속에 또 다른 점수를 숨기고 있었어. 그게 진짜 불법 문서 보유자였지. 한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 리즈는 순식간에 희나 뒤로 와서 그녀에게 치트킹을 찾지 말라고 조언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나 엄마를 5년간 믿었던 시간은 그를 감동시켰지. 곧이어 가면이 부서지면서 고전 미남 얼굴이 드러났어. 리즈가 검을 뽑아 하얀 별빛과 오도 700점이 보였지. 그는 부끄럽고 멍한 희나를 안아줬어.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 하지만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리즈가 가짜라고 우겼어. 곧바로 치트킹이 바보들에게 시범을 보였지. 초음속 스피드로 리즈 주변을 날아다니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어. 데이비드가 앞을 보고 있을 때 리즈가 뒤에 나타났어. 그의 한 발자국에 가짜가 날아가 버렸지. 리즈가 발을 들 때마다 데이비드는 고통을 느꼈어. 그 후 리즈가 검을 뽑아 데이비드를 향해 내리쳤어. 소리의 나나는 치트킹이 난동 부리는 걸 알았어. 하지만 데이비드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휘둘렀어. 상대가 음수 99점짜리 치트킹인 걸 몰랐지. 리즈 발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었어. 음수 99점은 리즈가 딸에게 거절당한 점수일 뿐이야. 곧 리즈가 높이 뛰어올라 희나가 호기심에 눈을 떴어. 이쪽에서 마을 정령이 한눈에 보였지. 희나는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고백했어. 그가 배고프다는 걸 알고 그를 안아주며 자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어. 그 후 희나는 그를 안으며 다치지 말라고 했지. 이 상황은 어떤 남자라도 코피 터지게 만들 만했어. 리즈는 그렇지 않았지만 확실히 힘이 차올랐어. 그는 유성처럼 내려와 데이비드를 기절시켰지. 그가 그만이라 말할 때까지 데이비드는 힘들게 그 말을 했어. 데이비드 얼굴에 있던 점수들이 바로 희나 발에 다시 붙었어. 희나는 리즈를 보며 미소 짓고 엄마 말을 떠올렸어.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지. 하지만 리즈는 곧 태도를 바꿨어. 그는 희나 팬티를 낚아차에 주머니에 넣으며 팔아버리겠다고 했어. 희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리즈가 말을 이었지. 이번엔 그녀 얼굴에 점수를 찍으며 희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 점수를 걸라고 했어. 희나가 판돈을 거부하자 리즈는 개구리 인형을 던져주었지. 그렇게 혼자 개구리 인형만 남긴 채 떠났어. 저녁 무렵 술 취한 노인만 남았을 때 희나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왔어. 나나가 리즈 어디 있냐고 묻자 참지 못하고 울었어. 그 후 두 소녀가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 나나가 개구리 인형을 들자 이상한 걸 느꼈어. 그리고 나나는 희나에게 바로 곁에 두라고 했어. 개구리 인형이 흔들리더니 꽃집처럼 터졌어. 그 안에는 리즈가 희나에게서 빼앗은 팬티가 있었어. 사태를 깨닫고 희나는 리즈를 찾으러 달렸지. 이제야 왜 그랬는지 이해했어. 희나는 그의 차를 쫓아가 크게 소리쳤어. 하지만 리즈는 운전색에 계속하라고 했지. 희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엄마를 잃은 후 항상 혼자 여행했거든. 항상 웃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어. 리즈와 나나를 만나고 진짜 웃을 수 있게 됐지. 말할수록 목소리가 커졌어. 결국 넘어져 리즈를 따라잡지 못했지. 그의 손에 있던 점수는 지금 음수 1000점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까 군인인 희나가 아직도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찾아왔어. 그는 단지 희나에게 킹키리오를 찾게 도와줘서 고마워서 왔다고 했지. 리즈의 스킬이 아까 전투에서 전부 까발려졌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갔어. 사실 킹키리오 공경 1번 리즈 파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어. 그 직후에 나나까지 연루되고 말았지. 희나는 리즈를 걱정해서 아직 이 마을에 남아있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본부기지가 있어. 너무 심심한 나머지 린 상사는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항상 생각해내는데 리즈 소식은 무시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원 만들기에 집중해. 페레만 그녀가 하는 일이 전혀 현실성 없다고 생각해. 걷다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린이 사라졌어. 그녀는 언제부터인지 멀리 나무가지 위에 있었고 아이들 공 던지려고 주저없이 높은 데 올라갔어. 하지만 그 때문에 그녀는 우리 앞에서 대놓고 엎어졌지. 린은 개의치 않고 바로 다른 데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 더럽혀져도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 모두가 린을 엄청 좋아해. 하지만 페레만 그녀가 군인답지 않다고 생각해. 린의 점수는 사람 돕기가 전부야.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야만 점수가 올라가거든. 이게 그녀도 속상하게 만들었어. 갑자기 페레가 리즈에게 내린 체포령을 떠올렸어. 그의 얼굴은 반쯤 가려진 이상한 가면과 함께 그려져 있었어. 당연히 둘 다 킹키리오 전설은 들어봤지. 하지만 린은 300년이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런데 리즈가 여기 나타나자 경계심이 든 거지. 린은 바로 달려가 리즈의 가면을 벗기려 했어.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빠져서 거의 포기할 뻔했지. 바로 그때 리즈가 불쌍한 눈물 작전을 쓰면서 인생사를 읊기 시작했어. 그는 한 손에 마이너스 1000점을 보여주며 자신이 여자한테 그렇게 많이 차였다고 말했어. 기회를 잡은 페레가 린에게 그 남자 좀 도와주라고 했지. 그는 이미 사랑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어. 손만 잡아도 린 점수가 꽤 올랐지. 그 뒤로 둘은 한 컵의 물을 같이 마시며 경치도 감상했어. 이번엔 페레가 링과 리즈를 다리로 데려가 친밀감 쌓기 작전을 펼쳤어. 걔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따라다녔어. 흔들리는 다리에 리즈가 무서워서 린을 꼭 안았지. 이 흔들림은 전부 페레 혼자 만든 거야. 리즈는 마치 남자들의 지원을 받는 줄 알고 뽀뽀까지 했어. 린은 리즈 도움 없었으면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어. 페레가 린 얼굴 보고 뭔가 감정이 싹 트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 오해 사건 이후에도 리즈는 계속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어. 린은 어쩔 수 없이 펠레가 시키는 대로 따랐지.
점점 더 애매하게 매력적인 행동들이 이어졌어. 말싸움에서 손길이 오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심지어 펠레조차 두 사람 때문에 흥분했어. 린의 카운트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가 리즈에게 더 강하게 하라고 했어. 참는 건 린인데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 놀다가 지친 펠레가 결국 태도를 바꿨어. 그는 푸딩 남자가 바로 리즈, 수배범이자 불법 소지자란 걸 알고 있었지. 린이 그의 가면을 벗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리즈는 린의 검도 훔쳐갔거든. 하지만 린은 그녀의 필살기가 바람차기라는 걸 몰랐어. 리즈도 그 차기를 피하려면 2%의 힘을 써야 했겠지. 게다가 그는 짧은 치마의 아름다움도 만끽했어. 린은 얼굴이 새빨개졌지. 알고 보니 그녀의 남자 취향은 바로 푸딩 같은 녀석이었어. 리즈의 눈빛만 봐도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지. 린은 눈을 감고 속으로 아기들이 그녀가 원하는 집에서 태어날 거라 중얼거렸어. 첫 키스를 하려던 순간 펠레가 그녀를 깨웠지. 리즈는 도망가고 푸딩 하나만 선물로 남겼어. 한편 희나는 마을에 남아 나나를 도왔어. 리즈 걱정이 조급해졌지. 그런데 이번 손님은 중위였어.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리즈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나나는 발뺌하다가 붙잡혔어. 한숨 쉬며 그의 출발 방향에 대해 말해줬지. 그러자 중위는 술집을 박살내며 모든 병력을 출동시켰어. 물론 희나와 나나도 다칠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땅에서 창이 솟아오르는 걸 마법처럼 보고 놀랐어. 그건 불법 소지자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 링과 리즈는 다시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어. 물론 린은 리즈 일에 대해 많이 아쉬워했지. 수배범을 잡았으면 승진에 원하는 제복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린은 여성 서빙복 입고 리즈가 보는 장면을 상상했어.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좋아했지. 지휘관 제복 같은 것도 린의 상상력을 자극했어. 결국 그녀는 아무도 못 보는 꽉 막힌 옷을 찾았어. 펠레가 다가와 동료를 위로했지. 그는 전단지를 많이 돌려서 꿈을 이루라고 격려했어. 물론 아무도 안 봐서 펠레는 이게 별로였지만 린이 언제 전단지를 다 돌릴지 고민할 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푸딩 남자 리즈였어. 린은 이상한 점을 느끼고 곧장 달려가며 채소 장수 아줌마를 지나쳤어. 그녀는 곧바로 근육을 풀고 린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갔어. 채소 장수의 질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린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오해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며 소동이 벌어졌지. 리즈가 린의 팬티를 봤다고 말할 때까지 모두가 멈추지 않았어. 그게 리즈만의 특권이 아니었어. 심지어 채소 장수 아줌마가 린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했어. 희나 쪽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아까 일 때문에 더 조급해졌어. 하지만 아직 이동비가 부족하고 망가진 술집도 고쳐야 했지. 나나는 당연히 불편해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는 희나를 위로하며 망치를 건네 빨리 고치자고 했지. 두 사람은 리즈가 즐겁게 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이 마을은 수배범이 있어도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어. 다들 상사린을 믿었기 때문이지. 심지어 아기 이름 짓는 것도 린에게 맡겼어. 갑자기 빵 장수가 가난한 소년을 데려왔어. 그가 음식을 몰래 먹어서 봉사활동으로 갚아야 했지. 물론 린은 소년을 벌했지만 먹을 건 챙겨줬어. 그 따뜻함에 노인들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린에게 긁어달라 했어. 그들을 피하려다 우연히 마을 소녀의 인형목을 밟아 부러뜨렸지. 이 일 때문에 린은 수배범 찾는 걸 잠시 미뤄야 했어. 그저 인형일 뿐인데도 린은 그게 소녀에게 매우 소중하단 걸 알았어. 이걸 이해한 리트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 그는 즉시 뛰어내려 소녀 인형을 고쳐줬어. 물론 그 후로도 리트는 더 로맨틱한 상황에서 쫓기게 됐지. 저녁이 되자 나나의 술집 수리도 끝났어.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희나도 기분 좋아졌어. 그 모습이 고향을 떠올리게 했거든. 희나는 리트도 그렇게 지내길 바랐어. 하지만 즐거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지. 링과 술래잡기 하다가 리트가 날카로운 가시대에 찔렸어. 중위가인은 하루 만에 수배범을 찾아냈어. 하지만 지금 린은 리트의 생존에만 신경 쓰고 있었지. 그녀는 좋아하는 남자가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 그는 푸딩 옷을 벗고 병사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지. 린도 동료지만 함께 맞았어. 더 이상 못 참은 리트가 병사들을 날려버렸어. 가이가 보고 나서 나서서 해결했어. 그는 린에게 군대에서 배운 이론에 대해 물었지. 발롯은 군대 소속인 사람만 가질 수 있어. 발롯은 불법 소지자만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종류에 따라 다르지. 가이의 철생성 능력도 그중 하나야. 하지만 그의 손에 표시된 숫자는 우트리블 리트는 올 700이야. 보통이라면 가이가 리트를 이길 수 없어. 근데 그의 능력은 리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 싸우기 싫어서 여기저기 피하기만 해.
있지. 리트는 빠른 이동 능력을 켜서 안 보이게 움직여. 역시 도망치는 게 최고 전략이지. 가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앞으로 뛰어올라 리트를 강하게 한 방 날려 눕혔어. 이걸로 이 녀석의 숫자가 900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지. 사실 이건 가이의 믿음일 뿐이야.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못 보게 철 방어막을 쳤어. 승진당하지 않으려고 숫자를 숨긴 거야. 실제 숫자는 리트둘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아. 전설의 킥치왕도 깜짝 놀랄 정도야. 그가 실비 5배봉을 하고 중얼거릴 때 가이가 먼저 공격했어. 그 힘에 리트의 검도 견딜 수 없었지. 뒤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날아갔어. 리트는 계속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가이만큼 빠르진 않았어. 검을 잃은 뒤 둘은 맨손으로 붙었어. 19대 10의 대결이지. 리트가 쓰러지자 거미 가이 손에 딱 떨어졌어. 가이는 망설임 없이 검을 킥치왕에게 돌려줬어. 이 때문에 리트는 조금 상처받아 고공검술 필살기를 썼지. 하지만 당연히 날 수는 없고 점프만 했어. 가이는 아래에서 수많은 철 조각을 들 리트에게 던졌어. 한참 버둥거리다 결국 리트가 쓰러졌지. 리트가 아무것도 못하고 철 족쇄에 묶였어. 방어막도 모두 풀려서 모두가 볼 수 있었어. 결국 리트는 항복을 선언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삐져 있었어. 하지만 가인은 성급히 데려가려 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어. 오늘 일은 이상한 게 너무 많았고 가인은 리트도 자신처럼 군인이라고 느꼈거든. 그 이유는 리트가 사용한 전투 기술이 아시아 왕국 군대에서 전해지는 거였기 때문이야. 근데 리트는 탈영병 같지 않았어. 이 점이 가이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지. 전설 속 킥치왕이 300년을 살면서도 오제 신백전밖에 못 넘긴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가이는 진짜로 리트의 정체가 궁금했어. 진지한 질문인데 리트는 그냥 자신이 푸딩이라고만 말했어. 방법이 없어서 가이는 자신의 쇠채찍을 꺼내 리트 쪽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 공격을 맞은 건 린이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지만 리트가 도와준 후로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물론 린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가이기에 들어갔다. 마침 여기 전단지가 있어 그녀가 종이에게 건넸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가이는 모두 앞에서 그 전단지를 찢어버리며 린을 일에 소홀하다고 꾸짖었다. 이 일로 주민들이 화가 났다. 하지만 린은 그들이 피해를 입길 원하지 않았다. 그때 리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즉시 쇠사슬을 벗어 던졌다. 그가 이걸 원치 않은 게 아니라 린 말처럼 마을을 부수고 싶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가인은 리트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그 힘이 부딪히며 땅과 돌이 여기저기 튕겨나갔다. 주민들도 거의 피해를 입을 뻔했다. 리트는 가이를 막으면서 그가 이 마을과 그 소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리트가 원하는 건 가이가 린에게 사과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너무 힘을 써서 린 주변 땅이 갈라지고 그녀는 절망 속으로 떨어졌다. 가이는 그걸 보고 즉시 싸움을 멈추고 달려갔다. 하지만 리트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린을 구한 후 그는 한마디 멋진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녀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 말에 린은 참지 못하고 그를 몇 대 때렸다. 리트의 점수는 마이너스 1, 0.0001이 됐다. 가이가 나타나자 그는 즉시 린을 그에게 던져줬다. 이번에는 가이가 리트를 쫓지 않고 린을 자기 마을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조차도 그녀가 무겁다고 느꼈다. 그는 찢어진 전단지를 주워들었다. 리트의 말이 떠올라 가이는 즉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전단지처럼 만들어냈다. 물론 그가 근처에 없으면 이 쇠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가이는 린에게 3일의 시간을 주고 완성하도록 했고 이후 자신이 리트를 잡으러 갈 거라고 했다. 린은 바로 이해하고 모두에게 나무를 가져오라고 했다. 가이는 자리에 앉아 신뢰 점수를 하나 잃었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있을 때 가이가 부순 인형을 들고 아이가 달려왔다. 고위군인이란 게 실수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금 리트는 꽤 멀리 와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희나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그가 자기가 과일이라고 해도 희나는 그를 붙잡았다. 직감이 희에게 이 길로 가면 리트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리트는 그녀의 믿음에 웃음을 터뜨렸다. 대화 중 두 사람이 있을 때 나나도 나타났다. 희나는 리트가 들킬 뻔한 걸 사과했다. 그들은 리트가 도운 소녀 이야기도 들었다. 희나 표정에서 질투가 확연히 느껴졌다. 그들은 리트에게 앞으로 두 사람과 함께 하자고 했다. 물론 리트는 더 이상 가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나에게 맞아 200바퀴 넘게 날아갔다. 속담에 먹고 싶으면 부엌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다. 리트와 희나는 저 멀리 숲에서 장작을 구하러 갔다 저녁 준비를 위해 그때 희나가 리트가 약속을 어긴 걸 꺼냈다. 리트가 맞을 줄 알았는데 희나는 도시락을 꺼냈다. 둘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희나는 헤어진 뒤 리트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리트와 린 사이의 일을 건드리는 거나 다름없었다. 첫 입을 먹으려던 순간 갑자기 나무로 만든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그 위엔 열심히 발을 구르며 새를 띄우려는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앞은 절벽이었다. 소녀는 성공할 것 같았지만 불운하게도 추락했다. 리트는 가면을 쓰고 그 소녀를 구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을 보고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땅에 내려서자마자 소녀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리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몸을 샅샅이 뒤졌다. 리트가 점프만 할 줄 아는 걸 알게 되자 피모는 멈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리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물론 희나도 따라왔다. 피모는 방금 돌아와 자신의 성과를 자랑했다. 그녀는 비행기라는 기계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 이건 현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리트가 말하려다 희나의 화난 표정에 막혔다. 그 소녀조차도 그 꿈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하늘을 나는 연구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위반하면 의견도 없이 사형이다. 하지만 어떤 꿈은 목숨 걸어야 한다. 피모가 바로 그런 용기의 대표적인 예다. 리트는 그 말에 감동받고 방금 피모 행동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엔진의 부족한 부분을 그렸다. 이걸 갖고 피모는 리트와 흰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뭔가 불안했다. 희나의 격려 덕에 리트는 다시 평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래서 둘 사이가 좀 어색해졌다. 희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피모의 꿈을 떠올렸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꿈, 리트를 찾는 걸 이뤘다. 희나는 리트에게도 꿈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 생각에 리트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바로 그 후에 그는 바로 누워서 몸을 몇 번 굴리며 혼자 버티기 시작했어. 리트의 여행 목적 외에도 군사 관찰에 대한 열정이 있었거든. 하지만 희나는 언제나처럼 고집을 부리며 협력하지 않았어. 그때 페모가 나타나 둘 다 깜짝 놀랐어. 지금 비행기는 완성된 상태야. 하지만 페모가 출발 준비를 할 때 군인들이 등장했어. 페모는 상황을 예상한 듯 살짝 웃었지. 이 순간 리트는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았어. 희나는 리트가 바로 군인들과 싸울 거라 생각하고 페모에게 비행기에 타라고 했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리트가 그 비행기를 부셔버렸어. 군인들이 몰려와 질문했을 땐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지. 페모는 그냥 웃으며 고장난 풍차를 수리하고 있다고 말했어. 저녁쯤 군인들이 모두 떠난 후 리트가 페모에게 사과했어. 하지만 페모도 이해했지. 고집 부리다간 결국 목숨을 잃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 희나는 두 사람의 슬픔을 보고 위로 모드로 돌입했어. 새로운 걸 함께 만들자고 말했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 페모는 씁쓸하게 웃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고 손에 있던 숫자가 1에서 0으로 변했어. 검은 구멍에서 긴 팔들이 페모를 꽉 붙잡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모두를 안심시켰어. 꿈을 이루는 횟수가 바로 페모의 숫자야. 실패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지. 리트는 자신이 그걸 망가뜨린 줄 몰랐어. 하지만 페모는 그게 리트 잘못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리트가 날개를 달아주면 분명 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이 상황에 희나는 엄마가 떠오르며 무의식적으로 페모를 구하려 달려갔지만 팔에 휘둘렸고 공격하려 할 때 리트가 달려왔어. 거미팔에 다차 전기가 흘러 리트가 몸을 튕겼고 기억이 밀려와 그를 괴롭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는 희나가 페모에게 달려가지 못하게 막았어. 그때 페모가 두 친구를 위로하며 자신은 죽지 않을 거란 예감이 있다고 했지. 어쩌면 다른 세계에 가서 꿈을 이룰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페모가 떠나고 나서도 희나는 버티지 못했어. 갑자기 리트가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고 눈에는 언제부턴가 0001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 희나는 즉시 리트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가 깨어나 보니 그녀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 리트는 어제 일을 떠올리며 깜짝 놀라 일어났어.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자고 있는 그녀를 보며 리트는 거의 참지 못할 뻔했어. 희나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밖에 나와 있었고 이번 목적지는 엄청나게 북적이는 마을이었어. 희나는 신나서 주변을 보며 리트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안달이었어. 하지만 리트의 슬픈 표정을 보고 어제 일이 떠올라 리트가 눈에 떠오른 숫자를 가리고 나를 보지 말라고 애원했어. 희나는 리트를 위로하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던 것 같았어. 갑자기 린이 여기 나타나서 리트한테 고백하려고 해. 감동적인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결국 감기 걸린 이야기로 변해버렸어. 린은 신나서 리트 손에 수갑을 채우며 이게 내 임무라고 말해. 그때서야 희나의 존재를 깨달은 린. 희나가 곧바로 자기 소개하고 자신과 리트가 호모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 희나도 질세라 속옷 안을 들여다봐서 당황하게 만들고 한 남자를 두 여자랑 공유한다는 사실에 놀란 리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도망쳐.
하지만 난나는 쉽게 그를 잡아내고 공평하게 두 여자를 위한 요리 대결을 제안해. 당연히 상금은 잘생긴 리트 뭔지 잘 모르지만 희나는 쌍수 들고 참가하고 리는 갑자기 의욕 뿜뿜. 두 사람 다 요리복 입고 쇼핑 대결 시작. 리는 채소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깎아달라고 해서 운 좋게 할인까지 받음. 주인은 린을 아내라고 아부까지 해서 린이 못 참겠다고 채소 다 사버린. 희나는 돈이 없어서 산으로 들어가 잡초를 찾는데 베테랑 생존자는 방법이 있지. 2분도 안 돼서 자기 몸보다 2배 큰 곰을 잡아버림. 리는 먼저 돌아와서 사랑 가득한 고기 스튜 준비. 난나는 그 말을 듣고 몇 마디 덧붙여 리트를 얼굴 붉히게 만들음. 리는 완전 토마토처럼 얼굴 빨개져서 말도 더듬거리고. 이 분위기 보고 펠레가 도와주러 뛰어들어 공평하게 난나도 희나 도우려고 함. 근데 희나가 어마어마한 곰을 들고 와서 다들 땀 뻘뻘 흘리게 만듦. 난나는 당황해서 겨우 도와주겠다고 말함. 하지만 다음 순간 희나는 사냥용 칼 꺼내서 친구 깜짝 놀라게 함. 그 장면은 꽃으로 가려져서 다들 걱정 안 해도 돼. 펠레는 희나가 베테랑 사냥꾼이라고 눈 반짝이며 말함. 남자들은 깜짝 놀라 맥주컵까지 떨어뜨리고 난나도 무서워서 해설자 자리로 돌아감. 그걸 보며 리는 점점 더 결심이 단단해짐. 요리 대결이 절정에 달했어. 린이 만든 흰크림 스튜에 야채가 듬뿍 들어가서 모두들 얼굴이 빨개짐. 희나는 마치 작은 마녀 같은 분위기. 희나는 요리하면서 맛있어져라 주문도 걸고. 시간 끝나고 린은 만든 스튜를 리트한테 가져감. 부끄러워하는 린 때문에 모두가 환호성을 지름. 리트는 수갑 풀고 한 입 먹어봄. 맛있어서 미소 짓고 칭찬해주니 모두가 기뻐함. 희나가 만든 차례가 되자 표정이 확 변함. 희나의 독특한 스튜에 리트는 말도 더듬거림. 하지만 희나 얼굴 보고 용기 내 한 입 먹어봄. 의외로 맛있어서 리트가 계속 마시듯 먹음. 처음엔 의심하던 펠레도 맛에 놀라서 당황함. 리트는 조금 전 자신이 겁먹었던 걸 생각하며 크게 웃음. 희나는 당연히 리트 미소 보고 싶어서 이런 짓 한 거고. 마침내 결정전 시작. 리트는 귀여운 두 여자 사이에 끼어 곤란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함. 그때 마침 가이 등장. 긴장감 최고조. 가이는 린과 펠레에게 리트를 쫓으라 명령했는데 뜻밖에도 둘이 이 일에 끼어들었어. 다행히도 리트가 묶여있어서 쉽게 잡힌 척 연기함. 하지만 곧바로 줄에서 빠져나와 당당히 일어섰지. 이 상황 책임자는 최고인 가이가 됐어. 가이는 주저없이 자기 책으로 주민들을 내쫓아. 이제부터는 두 남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리트는 두 여자에게 수프 고맙다고 말하고 가이의 책 더미로 돌진함. 가이도 지지 않고 가진 기술 전부 쏟아붓고 무서운 힘으로 요리 대회 테이블을 부셔버림. 두 힘이 충돌하며 파란색과 빨간색 빛이 교차함. 리트는 어쩔 수 없이 가이 공격을 멈추게 해 부상 방지. 그때 난나가 두 사람에게 주의 망가뜨리지 말라며 꾸짖음. 그제야 상황이 좀 진정됨. 저녁에 다들 술집에 모이고 심지어 가이랑 리트도 얼굴 맞대고 술 마심. 하지만 군인들은 다시 출발해야 했어. 리는 부상자를 보고 바로 걱정하며 다가갔어. 하지만 그 여자애는 칼에 찔려서 죽었어. 베레는 조사를 통해 거대한 구덩이를 발견함. 그 출처는 아무도 몰라. 리는 이게 다들 바라는 아빗인 것 같다고 추측해. 살아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가 미쳐버렸어. 그는 공포에 질려 악마 아빗이 이 세계에 왔다고 말함. 말이 평화로울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호수가 갑자기 구덩이로 변했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함. 악마가 나타나 모두를 공격했어. 총알도 통하지 않았지. 가이는 군인이 부정 소유자 때문이라고 의심하지만 군인은 끝까지 부인함. 군인은 기절했고 린과 펠레가 그를 가까운 마을로 데려갔어. 가이는 혼자 남았지. 군대 내에서도 비행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대. 오래전부터 금지된 일이래. 비행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아마 리트뿐일 거야. 근데 그는 지금 감자 껍질 벗기느라 바빠서 살인할 시간이 없지. 그런데 린과 펠레가 이 마을에 도착했어. 물론 가이도 몰래 따라왔고 그의 굳은 얼굴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 갑자기 가이가 일어나서 철봉을 리트 얼굴 쪽으로 쏘아붙였어. 가이는 마을이 멸망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의심을 털어놨어. 리트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을 다물었지. 결국 나나는 또 다시 두 아이를 말리러 나섰어. 가이는 덩치 큰데도 여자한테는 좀 겁먹은 모양이야. 그는 돈다발을 꺼내서 나한테 피타수를 다 꺼내라고 시켰어. 목적은 리트를 취하게 만들어 정보를 캐내려는 거였지. 리는 언제부턴가 메이드 복장으로 갈아입었어. 가이가 그걸 보고 그녀에게 같이 술 마시자고 협박했지. 하지만 리트가 좋아할 리 없잖아. 두 사람 다 가부장적인 성격이 폭발했어. 그들은 첫 잔부터 술자리 시작했어. 리트는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이한테 천천히 마시라고 놀렸지. 그래서 둘이 술잔 위에 있는 술을 다 비웠어. 가이도 덕분에 살짝 취했어. 그는 자신이 의심하는 모든 걸 대담하게 털어놨지. 가이는 리트가 전설 속의 완격 투자라는 걸 느꼈어.
하지만 300년 전 이야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 그래서 둘은 또 술을 마셨어. 리트가 점점 말을 돌릴수록 가인은 점점 화가 났어. 둘은 술 마시면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했어. 처음 보는 사람은 마치 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내온 줄 알 정도였어. 리트는 가이가 화난 틈을 타서 술을 더 따라줬지. 남자라서 그런지 둘 다 살짝 흥분한 상태였어. 링과 희나도 두 사람이 술 잘 마시는 걸 보고 따라 마셔보고 싶었어. 물론 이런 술은 귀여운 여자애들한테는 맞지 않았지. 오직 나나만이 남자들처럼 술을 빨리 취할 수 있었어. 둘이 서로 놀리자 희나는 킥킥 웃었어. 이 모습에 리는 예전에 리트가 자신이 아니라 이 여자애를 지켜줬던 때가 떠올랐어. 희나가 점점 작고 귀여워 보였지. 심지어 너무 착해서 리는 자신을 의심할 정도였어. 하지만 린의 리트에 대한 마음은 아직 여전했어. 그 후에 그녀는 계속 마시며 점점 취해갔어. 리는 희에게 달려가 소리쳤어.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모두 이해했지만 희나만은 몰랐지. 나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마시자고 했어. 이쪽 남자들도 점점 취해가고 있었어. 마지막 술병이 결국 둘을 완전히 쓰러뜨렸지. 희나와 린이 동시에 리트에게 달려갔어. 희나가 다리를 쓴 걸 보자 린도 다리를 뻗었지. 나나는 이쪽에서 가이를 도왔어. 그때 갑자기 진동이 전해져 둘 다 정신이 들었어. 벨레가 이 마을에서 또 다른 구멍을 발견했어.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가이가 무언가 소리를 들었지. 갑자기 저 군인이 나타나서 모두가 죽는다고 소리쳤어. 그의 두려움이 모두에게 퍼져서 다이는 병사들을 모아야 했어. 리도 이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 그들이 말한 악마는 첨단 전투기였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포에 빠졌지. 전투기는 폭으로 민간인을 향해 사격했어. 그 후 다시 날아올라 다이가 서 있는 곳을 정조준했어. 다행히도 그가 방어막을 준비해서 모두를 겨우 구했어. 릿은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전투기 총구를 피하는 것뿐이야. 그는 이제 신분을 숨기지 않고 대령 계급장을 드러냈어. 그리고 릿은 점점 고도를 높여 전투기와 거리를 좁혔어. 첩배기는 빗나가고 릿은 아래로 떨어졌어.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어. 희나는 우는 아이를 보고 달려갔어. 그러다 미사일이 그녀를 향해 돌진했어. 다행히 릿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어. 릿이 전투기 쪽으로 달려가자 검은 팔들이 나타났어. 군에서는 그것들을 에이싱이라고 불러. 압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 아시아의 모든 걸 결정짓는 존재야. 검은 팔들이 전투기를 낚아채려 위로 뻗었어. 하지만 전투기가 너무 높이 날아가서 에이싱은 닿지 못했지. 릿이 뛰어오르자 팔들이 다시 반격했어. 릿은 팔을 베었지만 전기 충격의 고통을 느꼈어. 번호 001이 또 등장했어. 희나는 과거 일을 떠올리며 말했어. 그녀는 다이에게 릿을 구해달라 간청했지만 군인은 권한이 없었어. 압이 사안에 개입하면 사형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두 가만히 서서 릿이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가 쓰러질 때 희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나나가 막았어. 그건 릿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비록 걱정스러워도 다이는 침묵할 수 없었어. 그는 안경을 벗고 자신을 눈먼 상태로 만들고 만든 쇠막대를 아비 쪽으로 내던졌어. 린도 그의 뜻을 알아채고 바로 따랐어.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눈먼 척하기 시작했어. 릿은 앞 상황에 놀랐어. 이번엔 쇠막대를 이용해 쉽게 전투기 쪽으로 뛰어올랐지. 하지만 그 뒤로 릿은 또 제압당해 아무것도 못했어. 가인은 그걸 보고 달려가 그에게 물었어. 그런데 그들이 어리둥절할 때 총알이 날아와 전투기를 파괴했어. 곧이어 소노하가 나타나 릿 머리에 총을 겨누고 오랜만에 웃었어. 가인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말을 잇지 못했는데 총에 맞아 쓰러졌어. 그는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대로 쓰러졌지. 릿은 걱정하며 다이에게 달려갔어. 소노하는 가볍게 웃으며 오래된 총을 버리고 새 총을 꺼냈어. 그녀는 자신이 전설적인 키치츠루의 왕이라고 자랑했어. 하지만 그 존재가 비밀이라 소노하는 주저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겨누었어. 연속적인 레이저 사격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 이를 막으려 릿은 다이를 버리고 뛰어올랐어. 하지만 소노하는 다시 그를 꽉 안으며 자신이 릿을 많이 그리워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명령을 위해 살고 죽는다고 했지. 하지만 이전 명령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어서 소노하는 거리낌 없이 시민과 병사들을 겨누었어. 릿은 그 모든 걸 눈 감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 희나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어. 릿은 풀려났고 소노하는 흥분해서 웃었어. 연속 사격으로 시민들이 쓰러졌어. 릿은 참지 못하고 소노하를 막으려 달려갔어. 하지만 그녀의 최후는 고집이었어. 소노하의 총알은 목표를 끝까지 추적해 어디든 쫓아갔어. 릿은 맞고 쓰러졌어. 희나, 나나, 린도 함께 피해를 입었어. 벨레는 그녀를 구하려다 한 대 맞았어. 그 후 소노하는 릿에게 내려와 옛날처럼 순순히 돌아가라고 협박했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 마을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끌려나와 머리에 총이 겨누어졌어. 그런데도 소노하는 즐겁게 웃고 있었어. 그녀는 릿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도발했어. 릿은 울면서 아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아이는 두려워서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 소노하가 관심을 끈 차 부하들에게 아이를 쏴 죽이라고 명령하고 떠났어.
그녀가 돌아섰을 때 아이 주변에는 피만 남아있었어. 곧 그녀의 다른 부하들도 사라졌지. 릿은 화가 난 얼굴로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어.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릿의 목표는 이 나라의 모든 걸 빼앗는 거야. 잊었던 그 목표를 다시 되새기던 찰나 손호아가 다시 나타났어. 그녀는 기뻐하며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어. 옛날부터 키츠츠루이 왕들은 싸우기 전에 모든 별을 걸기로 합의했어. 손호아와 릿은 주저없이 그 말을 했지. 바람이 불며 주변 사람들이 휘청였어. 이게 바로 전설 속 키츠츠루이 왕들의 전쟁이야. 리는 처음엔 릿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손호아의 번호는 30부 덩건이었어. 희나가 말을 꺼내자 총알이 릿을 맞아 피가 났어. 하지만 아직도 리트가 이길 거라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펠레는 오래전부터 리트의 별 수치가 계속 오르는 게 이상했거든. 그 이유는 그가 아직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야. 펠레가 자기 피를 보고 느낀 게 딱 맞았던 거지. 리트는 힘겹게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어. 붉은 빛이 번쩍이며 리트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지. 모두가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게 바로 전설 속의 격추왕이야. 강화 효과가 끝나자 가이의 옷도 산산조각 났어. 손호아라가 기뻐할 새도 없이 가이는 사라졌어. 아마 지금에서야 그 녀석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겠지. 리트는 힘을 모아 총알 조각조각 내며 그녀를 사방에서 공격했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희나는 슬퍼했어. 이건 내가 알던 리트가 아니야. 사실 격추왕의 힘이 터지면 다른 인격에 지배당하게 돼. 그의 붉은 불꽃은 보라색 불꽃으로 변했어. 리트는 가족조차 가리지 않고 모두를 학살할 거야. 리트가 손호아에게 다가갈 때 그녀의 총알이 다 떨어졌어. 결국 손호아라는 땅에 쓰러졌지. 그녀의 수치도 절반으로 줄었어. 그건 그녀의 본성에 돌아왔다는 뜻이야. 손호아라는 예상대로 깨어나자 무슨 일인지 몰랐어. 피를 보고 그녀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고 리트는 격추왕 중 마지막으로 누구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었지. 그녀는 누구보다 온순했지만 지금은 손에 피가 묻어있어. 그 힘이 손호아에게 힘을 강화하는 약을 억지로 먹여 리트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 거야. 리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리트는 주저없이 손호아를 공격하며 그녀를 쓸모없는 사팔룬이라고 욕했어. 그의 머릿속엔 죽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야. 희나는 참지 못하고 그를 붙잡았어. 하지만 그걸로도 리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 상황을 본 손호아라는 총을 쐈어. 리트는 손호아를 날려버리고 그녀의 목을 잡았지. 약간의 힘만으로도 그녀를 멀리 던져버렸어. 300년 만에 드디어 손호아가 그를 만났는데 지금 그녀에게는 이루지 못한 마지막 소원만 남았어. 손호아는 눈을 감고 기도하며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왔어. 그녀를 구한 건 다름 아닌 가이였어.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손호아 앞에 섰지. 하지만 리트의 힘은 이미 57차원이었어. 한 방에 가이를 쓰러뜨려 버렸지. 손호아는 걱정하며 뛰어올라 가이를 보호했어. 그녀는 싸우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되고 있어. 가이는 자신의 힘으로 리트를 막아섰어. 내 믿음은 네가 살아있는 한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 후 가이는 리트를 밀쳐 멀리 넘어뜨리며 꾸짖었어. 네가 리트가 보이는 진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지금 리트의 머릿속엔 전쟁밖에 없어. 네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다른 누군가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적들을 전부 처치한다면 소중한 친구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아? 그게 바로 리트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야. 이제 그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싸움은 피할 수 없었어. 가이도 자신의 45천의 힘을 드러냈지. 거대 철의 악마가 만들어져서 키크트루이 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한참 싸움 끝에 리트가 쓰러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꼼짝 못했어. 모두들 걱정하며 달려왔지. 다행히 리트는 깨어나서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가이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 이제서야 베레는 들것을 찾아야 한다는 걸 기억했어. 그 행복한 순간 먼 곳에서는 교회 아나이들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그런데 이야기 속 거북이는 마법사를 만나 토끼보다 훨씬 강한 힘을 얻었지. 승리 후 거북이는 토끼를 죽였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 사실 이 거북이는 거북이이고 마법사는 아시아 원수, 소첨의 원수야. 리트의 친구들은 아틴과 싸운 뒤 친해졌어. 리트가 이번 싸움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 같아. 나나조차 아틴에게 이상하게 친근해졌거든. 희나도 두 사람처럼 될 줄 알았는데 화면이 너무 평면이라 아틴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여기가 즐거울수록 가이 쪽은 반대였지. 그는 총사령관에게 불려갔어. 최근 일들 때문에 모두 새 친구랑 친해지느라 바빴어. 희나만 필요한 게 부족해 혼자였지. 아틴과 친해지긴 했지만 명령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어.
베레는 문제의 원인이 검은 군복 입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어. 만약 민간인이 신고하면 가이의 공적 때문에 분명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모두가 수다 떨 때 희나는 눈에 띄게 성장했어. 리트는 진짜 직진할 줄 알았는데 결국 사과 2개만 받았어. 가이 쪽 분위기는 긴장감이 2배로 치솟았지. 하지만 그건 총사령관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전 잠깐뿐이었어. 가이와 그가 바로 부자 사이였거든. 하지만 이곳에선 일 먼저야. 가이는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스스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 검은 옷들이 총사령관과 관련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달랐지. 그들은 그의 권한받기지만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 이건 고위 하사관들만 아는 비밀이야. 하지만 아들인 가이를 위해 총사령관은 왕실 직속 부대에 대해 솔직히 말했어. 첩보, 납치, 암살,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대를 특수요원이라 부르는 거야. 총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일원일 수 있어. 하지만 그가 아들을 부른 진짜 목적은 키크트루이 왕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어. 그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건 특수수술을 통해 키크트루이 왕이 발록과 동조에 힘을 키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개조자들은 300년 전 숙청전쟁에 투입되었지. 그 누구도 그들의 징역을 막지 못했어. 그 누구도 그들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했지. 리트박이 바로 이 무패의 키크트루이 왕 팀장인 거야. 300년 전 일이지만 그들은 노화가 멈춰 아직 살아있어. 갑자기 총사령관이 아들의 팔을 잡았어. 리트박 이야기가 나오자 가이가 이상할 정도로 흥분하는 걸 깨달았거든. 리트는 아버지에게 벽 쪽으로 밀려 거짓말을 해야 했어. 그 말은 믿음이 한 번 더 깎였다는 뜻이지. 리트의 목적을 알면서도 가이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어. 총사령관은 잠시 놀랐지만 곧 진정했지. 그는 아틴과 관련된 문제도 묻고 싶어 했어. 그 특수요원들이 그 정보를 흘렸거든. 하지만 그들은 아틴이 그렇게 변태일 줄은 몰랐어. 물론 아틴에게도 좋은 면은 있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가이는 다시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어.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 닉과 베레만 부자 관계가 평소처럼 좋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모두의 침묵뿐이었어. 리트는 뜻을 이해하고 고통을 감수할 거야. 그걸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멍해졌어. 작은 집 밖에는 그들이 구해준 놈이 있었어. 그가 아틴 사건을 총사령관에게 알린 장본인이었지. 하지만 그건 그가 무고한 병사에게서 훔친 가면에 불과했어. 집안은 점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 가이도 그동안 쌓은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 그는 리트를 넘기지 않으면 부하 린과 베레가 대신 죄를 뒤집었을 거란 협박을 받았어. 가이가 거짓말할 때마다 믿음 수치가 줄어들고 있었지. 선호하는 겁에 질려 달려가 그에게 리트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 이대로 가면 걔는 약을 억지로 먹게 되고 전쟁 도구가 될 거야. 하지만 가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린이랑 펠레까지 벽에 묶여버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나나가 나서야 했어. 걔 머릿속을 한 대 때려서 멍해진 가이를 깨우고 자기 믿음을 잃었다고 비난했어. 만약 리트였다면 친구를 위해 임무를 아예 포기했을 거야. 이건 분명 가이가 원한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나나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 그녀가 말하길 전쟁이 끝난 지 300년 동안 리트의 진심을 받아들인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녀는 희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 그 순간 나나 주위로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면서도 점점 그 빛에 끌렸어. 나나 얼굴에 갑자기 옥토번과 하얀 별이 나타났고 그 방 안 사람들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눈을 떴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어. 여긴 아무도 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 모두가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봤어. 갑자기 소나를 닮은 어린 소녀가 스쳐 지나갔고 그애도 그들을 잠깐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소나가 지히토 오빠를 부르며 소리치자 모두가 돌아봤지. 근데 멍한 표정의 그 남자는 지금의 리트와는 완전히 달랐어. 그도 그들을, 특히 희나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인지했어. 곧 그들은 학교로 직행해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여기 발전 수준은 아시아를 훨씬 뛰어넘었어. 희나는 어떻게든 저 남자가 바로 리트라고 확신했지. 자이는 나나의 빛과 말을 떠올렸어. 그 변화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 곧 그들은 강당에서 학생들과 모였고 자이는 그 아이가 바로 리트라는 걸 그 근심 어린 얼굴로 느꼈어. 그런데 희나는 덩치 큰 녀석한테 노려졌어. 린조차도 걔네게 쉽게 날려줬고 자이가 발을 쓰려고 하자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더니 비슷한 타이밍에 장이 한 대 맞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소노아만이 달려와 도왔어. 하지만 그 덩치 큰 녀석은 멈출 생각이 없었지. 그때 카제가 나서서 막았어. 근데 자이는 다시 일어나서 카제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 싸움은 그렇게 두 바보의 싸움으로 변해버렸지. 리트가 한마디 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 걔는 언제부터 희나 바로 밑에 있었고 멋진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어. 희나는 당황해서 바로 발로 걔를 쳐서 날려버렸어. 이걸로 저 녀석 지히토가 바로 리드라는 게 증명됐어. 곧바로 한 중사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집합하라고 명령했어.
오늘부터 학생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야.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 옆 동료가 말하기 싫은 표정이라. 피젠이 바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 그녀는 빔 프로젝터로 아이들에게 나라 상황을 보여줬어. 환경이 바뀌면서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 빠졌어. 그래서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 학교 교장이 뜻밖에도 소초맨이라는 사람이었어. 희나는 왠지 그 이름을 전에 들어본 기억이 났어. 소초맨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가서 학생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줬어. 어떤 애들은 멍하니, 어떤 애들은 웃으면서 반응했지. 소초맨이 질서 지키라고 해도 애들은 계속 크게 웃었어. 그런데 그중 가장 크게 웃던 여자애가 돌아보라는 말에 바로 총 맞아 죽었어. 그 상황에 모두가 공포에 질렸어. 크게 웃던 애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은탄에 맞았지. 희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줌 쌀 정도로 겁먹었어. 다른 학생들도 혼란스러워서 문 쪽으로 달려가 탈출하려 했어. 하지만 총소리에 모두가 침묵했지. 총 쏜 놈이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했어. 가만히 앉아 울고 있던 희나도 예외는 아니었어. 가이가 뛰어나가려 했지만 이제 그의 속도는 총알보다 빠를 수 없었어. 희나는 무서워서 나나가 한 말이 떠올랐어. 이건 꿈이 아니야. 무서운 사람 앞에서 움찔도 못했어. 가이가 뛰어나가려 할 때 토끼카즈가 나타나 구해줬어. 하지만 아직 그는 그 군인과 상대가 안 돼. 모두가 총 맞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지히토가 크게 소리쳤어. 언제부터인지 소초맨 목에 칼을 들이대며 그 녀석을 협박했어. 그런데 지히토가 든 건 그냥 나뭇가지였어. 소초맨이 겁먹지 않자 지히토가 천을 덮어 꽃으로 변하게 했어. 근데 소초맨이 반응 안 하니까 지히토는 장난이 실패한 줄 알고 웃었어. 그러더니 소초맨이 지히토에게 목 비틀기 시범까지 보여줬어. 지히토는 상황을 몰라서 친구 구할지 사람 죽일지 고민했어. 그때 희나는 걱정스레 지히토를 바라봤어. 갑자기 지히토가 손을 떼고 거절했어. 대신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지. 다른 사람들 말고 소초맨도 주저없이 무서운 기운을 풍겼어. 주변 사람들조차 겁먹었지. 긴장감 최고조일 때 갑자기 피젠다가 끼어들었어. 아까 대위도 색탄 한 발 쐈고 알고 보니 저 사람들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색탄 맞은 거였어. 이게 군인들이 준비한 이벤트였던 거야. 사건 끝나자마자 마음껏 밥 먹을 수 있게 해줬어. 자이는 옆에 앉은 사람이 토끼카즈인 줄 몰랐어. 지히토가 보고 놀리기 시작했어. 근데 지히토는 이미 희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모든 여자애들을 보물로 여기는 바람에 희나가 오해했지. 그 다음 자이가 소초맨의 이상한 기운에 대해 말했어. 그리고 지히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알란도 그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 알란이 총을 꺼내자 지히토가 행동에 나섰어. 그게 바로 그들이 지히토를 노리는 이유야. 하지만 아직 성급한 결론은 이르지 않아. 소초맨이 흥미롭게 여기는 그 사람은 지금 여자애들에게 쫓기고 있어. 모두가 그가 리즈라고 생각해. 하지만 얼굴, 키, 머리색 전부 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못 잡고 있어. 그런데 펠레가 먼저 움직였어. 언제부터인지 최신 컴퓨터를 쓸 줄 알았고 아딩에 관한 정보도 찾아냈어. 하지만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어. 알란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설명했어.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냈어. 사람이 모르는 걸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사람들은 그걸 천사라고 자부했어. 원래 지구는 평화로웠지만 상황이 바뀌었어. 하지만 알란은 말을 더 안 하고 떠났어. 모두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지. 지금 300년 전 비밀이 여기서 시작됐단 걸 알았어. 그 다음 모두 교복으로 갈아입고 이 학교 학생이 됐어. 왔던 남자들이 서로 이상하게 잘 맞았어. 다들 알란을 좋아했지만 지히토만 피젠에게 관심이 많았어. 그녀를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 물론 희나는 그걸 싫어했어. 그녀는 군인이 되는 걸 쉽게 받아들였는데 딴 생각 안 해서였어. 린만 자기 치마가 5배 예뻐져서 엄청 신났어. 그런데 알란이 들어오자마자 치마를 짧게 만들라고 요구했어. 린의 신나는 얼굴이 싫어서 그랬어. 원래 알란이 이 반 선생님이었어야 했는데 소초맨이 대신 가르치겠다고 했어. 실제로 알란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어. 그는 300년 후에서 온 사람들을 몰래 감시했지만 소초맨에겐 아직 말 안 했어. 별들을 꺼내 학생들에게 보여줬어. 별 10개 모으면 정식 군대원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별점이 떨어지면 걔네는 퇴학당할 거야. 별점을 빨리 모으려면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빼앗는 수밖에 없어. 그 후에 소초맨이 300년 후 스타 쟁탈전과 똑같은 별점 내기 방법을 소개했어. 지히토 차례가 됐는데 걔는 별점을 하나도 못 받았어. 소초맨은 걔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별점을 빼앗으라고만 했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희나를 엄청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분명히 지히토를 신경 쓰는데 걘 전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지히토는 토끼카즈를 학교에서 빼내려고 온 거야. 걔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가 살인군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군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걸 생각하니까 새 소녀는 점점 더 걱정이 됐어.
걔네 공통점은 지히토가 여기 남길 바란다는 거야. 알란조차 교장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 못하고 있어. 하지만 지히토의 관심은 완전 딴 데에 있어. 평범한 하루처럼 그는 몰래 훔쳐보다가 여자애들한테 물뿌림 당했어. 그 일 때문에 걔네는 지히토를 빨리 쫓아내려고 해. 근데 갑자기 교실 사물함이 털렸어. 별점을 잃은 여자애는 바로 지히토를 범인으로 의심했어. 히나만이 나서서 변태 같은 넌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했어. 그때 갑자기 손호하자의 비명이 들렸어. 걔 별점이 도안한테 다 털렸대. 이제 범인은 확실한데 학생들은 증거가 없었어. 토키카제가 나서자 별점을 도안에게 내놓으라고 요구받았어. 도안이 협박했어. 안 그러면 걔 할머니한테 손댈 거라고. 그래서 토키카제는 어쩔 수 없이 따랐어. 걔 할머니 도장 무술 도장은 도안 부모님한테 빌린 거야.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져. 가인은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하지만 토키카제는 가이가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았어. 리는 참을 수 없어서 별점을 걸고 싸우자고 결심했어. 하지만 펠레가 그걸 겨우 막았어. 가인은 말없이 바로 별점 하나를 손호하자에게 나눠줬어. 링과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어. 히나 차례에 지히토한테 별점을 주려 했는데 걔가 거절했어. 왜 다들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대. 별점은 다 똑같이 나눠졌는데 몇 명만 아직 없어. 히나가 토키 카제한테 별점 주려 했는데 걔는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대신 펠레가 넌 별점을 걸어 라고 했어. 어차피 토키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가이도 이걸 받아들였어. 오후가 되자 모든 게 결정되고 토키카제는 현실 앞에 선택을 강요받았어. 걔네 할머니가 엄청 아프셔. 식량도 별로 없고 할머니가 나아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토키카제는 그냥 할머니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걸 느낀 지히토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어. 학교에서 10개의 별을 모은 학생들이 모인다고 발표했을 때 그는 갑자기 도안한테 달려가 친구 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도안은 쉽게 지히토를 쓰러뜨렸지. 히나는 이 불량한 녀석 대신 분노했어. 저런 놈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냐며. 하지만 지히토는 침착하게 웃었어. 정문 앞엔 진지한 표정의 자의가 있었어. 그는 도안을 도발하며 빨리 졸업해서 자기가 혼내주겠다고 했지. 물론 자이도 도안에게 별을 넘겨줘서 퇴학당했어. 도안이 저 문을 넘으면 자기가 바로 부셔버릴 거야. 도안은 그 말에 흥분해서 절대 지지 않으려 했지. 그가 주먹을 휘두르려 할 때 소첨원이 갑자기 나타나 별 개수를 검사하려 했어. 도안은 무슨 일인지 몰라 가슴 앞에 손을 내밀었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 그의 별들이 어느새 야자수 모양으로 변해 있었어. 지히토가 가져가서 별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준 거였어. 이제 도안은 졸업 자격이 박탈됐어. 소첨원의 손에 있던 별들은 자이에게 돌아갔지. 진짜 실력자에게 돌아가는 당연한 결과였어. 그날 사건은 지히토의 결심도 바꿔놓았어. 물론 그는 토키카제의 졸업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학교 밥을 먹으면서 집에서 엄마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했지. 게다가 지히토는 또 다른 광경도 경험했어. 여전히 반 친구들에게 들켜버렸거든. 몰래 훔쳐보던 진짜 범인이 안 걸리면 반 전체가 벌받을 거였어. 지히토는 즉시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진해서 반을 위해 희생했지. 처음엔 토키카제와 사이가 냉랭했지만 알고 보니 감동적인 사이였어. 토키카제는 지히토 말을 믿고 범인을 찾지 않기로 했지. 하지만 심지어 피젠다 선생님도 이 사건에 끼어들었어. 지히토는 자연스럽게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 그게 여자애들이 지히토를 안으로 끌어들이려던 계획이었거든. 페레도 당연히 도와줬어. 하지만 그가 욕실 커튼을 갈아치우기 전에 자기가 이상 증세를 보였어. 책을 읽느라 정신 팔려 여자애들을 모욕한 걸 몰랐지. 자기가 올려다봤더니 린이 알몸으로 나타났어. 그런데도 얼굴은 안 빨개지고 살 빼라고 말했어. 그렇게 자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갔지. 하지만 창가에 다다르자 코피가 쏟아져서 참을 수 없었어. 지히토는 모두가 신경 안 쓸 때를 틈타 떠나려 했는데 앨런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자신이 범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반 전체에 집단 벌칙을 요구했어. 그들은 사람이 없는 버려진 산으로 끌려갔어. 여자애들은 지히토를 완전 미워하게 됐지. 페레와 자이만이 야생 생활에 관심을 가졌어. 그 후 지히토는 여자애들을 강가로 유인해 빠뜨렸어. 필요한 건 다 드러나게 됐지. 심지어 지히토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찍었어. 또 소리 지르겠거니 했는데 여자애들이 마음을 바꿨어. 곧 익숙해질 거라며 지히토에게 보여주기로 했지. 그런데 이번엔 지히토가 슬퍼했어. 갑자기 옷을 덮어주고 한쪽 구석에 앉아버렸거든. 지히토는 왜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됐어.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거야. 군인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여자애가 울면서 말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그때 소참원이 나타나서 사람 안 죽이고 군인이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그게 바로 살상하지 않는 부대에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상대가 칼을 들지 않게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 그 말에 여자애는 군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그녀는 울면서 소참원에게 달려들었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동의하며 살상하지 않는 부대에 들어가겠다고 했지. 지금의 소참원은 청소년들에게 완전 신뢰받고 있었어. 하지만 다혜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밤이 되자 그는 소참원을 쫓아 학교 비밀기지에 몰래 들어갔어. 거기서 모든 선생님들이 바롯을 복원하려고 애쓰고 있었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중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아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 그는 목숨을 걸고 신과 맞서기로 결심했지. 키치왕에 대한 계획도 절반 정도 진행됐어. 쥐에 대한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때문에 쥐가 더 사나워졌지. 소참원은 피젠덱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라고 시켰어. 그 후 그는 피젠덱에서 바롯을 받아 쥐에게 주었지. 쥐가 닿자마자 엄청난 힘을 얻었어. 쥐가 소참원을 공격하려 할 때 그가 돌아서서 얼려버렸지. 자이는 깜짝 놀라 식은땀을 흘렸어. 이 남자는 바롯은 없지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 갑자기 자이가 고통을 느꼈지. 바로 그때 보라색 머리에 갈색 피부의 소녀가 나타나 5초 후에 죽을 거라고 했어. 정확히 5초 후 앨런이 나갔는데 자이는 사라져버렸어. 그 소녀가 자이를 구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갔지. 자이는 눈앞에 작은 소녀가 바로 나나라는 걸 전혀 몰랐어. 미래의 나나가 어느 날 편지를 보내 모두가 여기로 올 거라고 말했거든. 사실 그녀는 실험체 1호이자 최초의 키치왕이었어. 나나는 시간여행 능력이 있고 언젠가 시간 치유 왕식의 치유자로 불리게 될 거야. 아신을 발견한 후에 아신과 유전적으로 일시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들은 중간 메가의 없이 아신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강화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소초맨이 지금 같은 힘을 갖게 된 이유야. 그들은 고아인 맹가들을 대상으로 인간 실험을 했어. 하지만 모두 반응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건 나나뿐이야. 다음 실험 대상은 바로 지금의 리트야. 하지만 미래의 나나는 왜 다이를 여기 데려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어. 그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지. 수술은 성공할 거고 이상적인 치유왕 군단을 찾아낼 거야. 그 말은 군대가 될 수 없는 학생들은 도살당할 거라는 뜻이기도 해. 나나는 아무것도 몰라. 미래 사람들도 그녀에게 명확히 말하지 않았어. 단지 나나가 미래를 바꾸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한번 어둠에 빠지면 우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다이가 떠나기 전에 나나는 그들에게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담긴 칩을 건넸어. 하지만 그는 이 아이도 데려가고 싶었지. 다이는 나나도 미래를 바꾸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9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어. 시계가 0을 찍자. 결국 그녀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건지 이해했어. 나나는 문을 열어 다이가 나가게 했어. 그는 그 뜻을 이해해야 하고 곧장 밖으로 나왔어. 떠나기 전 다이는 나나에게 300년만 기다리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란이 언제 왔는지 다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어. 위급한 상황. 다이는 역습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의 다이는 알란의 상대가 아니야. 머리를 한 대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뜻밖의 알란의 다음 말이 다이에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 다이의 당황한 표정에 알란도 당황했지. 곧바로 다이는 일어나 알란의 총구를 꽉 잡았어. 자신이 아시아군 소속 중위 다이마독임을 분명히 밝혔지. 알란은 충격받아 담배를 떨어뜨렸어. 말을 잇기도 전에 다이는 계속 자기 소개를 하고 알란에게 경례까지 했어. 이번에 알란도 나나가 이 일의 배우임을 얼핏 눈치챘어. 그리고 알란은 다이를 보내며 내일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 다음날 그는 4명을 데리고 일반 주거지로 갔어. 앞쪽은 평화로웠지만 뒤쪽에 무장한 무리들이 나타났어. 그들은 식량이 부족해 군인들을 약탈하려고 했어. 아이들조차 이 일에 끼어들었지. 린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애한테 빵을 건넸어. 하지만 빵을 직접 주기도 전에 앨런이 빵 봉지를 낚아챘지. 사람들 앞에서 애한테 먹을 걸 주는 건 오히려 그 애한테 해가 되는 거였어.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아직 숨을 겨우 쉬고 있어서 먹고 싶지 않았대. 그 아이가 뛰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빵 봉지를 훔치려고 달려들었어. 다행히 앨런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냈지. 아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모두가 침묵에 빠졌어. 히나가 리드의 과거를 바꾸자고 하자 자이는 반대했어. 펠레조차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지. 이르게의 왕좌 각성 없이는 아시아가 300년 전과 같을 수 없었어.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히나만은 납득하지 못했지. 다음날 아침 반 전체가 강제 훈련에 참가했어. 여자애들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지히토 몸의 길을 집중시켰어. 자이랑 도키까지도 열심히 서로 싸웠지. 아무도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쯤 앨런이 나타났어. 자이는 미래에 졌던 사람과 싸울 순간만을 기다렸어. 그는 바로 달려가서 선생님 몸에서 담배를 뺏었지. 속아서 앨런은 분노로도 몸을 떨었어.
그는 아직 이 아이가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 자이도 3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성격을 알았지.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부러워했어. 서초맨이 또 나타나서 자기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무기들을 나눠줬어. 희나에게는 군의학 책을 맡겨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했지. 이 무기들은 전부 엄청 원시적이어서 학생들이 좀 의아해했어. 하지만 곧 다가올 전쟁에선 첨단 무기는 초반에만 쓸 수 있을 뿐이야. 나중엔 전부 자기 능력으로 싸워야 해. 듣기엔 멋지지만 다 서초맨의 세뇌야. 그가 성공한 뒤엔 비밀 기지로 돌아갔지. 모두가 이 전쟁이 인류 숙청 전쟁임을 알고 있었어. 서초맨은 자기 학생들이 실험체가 되는 걸 원치 않아 약간의 인간미를 보였어. 퍼젠다가 인체 실험을 제안하자 위협을 받았지. 그 후 반 전체가 하루 동안 바다에 갔어. 지히토는 훈련인 걸 알면서도 행복하게 즐겼지. 힘든 공부 끝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훨씬 실력이 늘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애들은 훈련을 놀이로 여기더라고. 그래서 앨런도 끼고 싶어 했어. 그가 첫 모금 맥주를 마시려 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뺏어갔지. 게임이 끝나고 모두가 한 자루씩 총을 받았어. 이번 규칙은 상대팀 깃발 뺏기야. 지히토는 모두에게 우린 지금부터 살상 없는 군대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 총 대신 깃발을 들고 상대팀을 피해 달리기로 했지. B팀이 지쳐 흩어지자 지히토는 쉽게 깃발을 뺏었어. 하지만 지히토 팀의 상대는 도안이었어. 퍼젠다가 시작하자마자 그의 팀은 도망쳤어. 전번처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엔 깃발이 사라졌지. 도안이 몸에 깃발을 붙였기 때문이야. 그는 강력한 힘으로 전부 쓸어버렸어. 하지만 지히토는 끝까지 총 쓰지 말자고 주장했어. 소노아가 들키자 지히토가 나타났지. 총을 던지면서 총 안 써도 내가 도안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어. 그런데 둘이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지히토는 궁지에 몰렸어. 하지만 그게 바로 도안에게 준 함정이었지. 결국 A팀은 한 번도 물총 쓰지 않고 이겼어. 그래서 모두가 지히토를 자기 팀장으로 여겼지. 그들의 신뢰를 받자 지히토는 좀 놀랐어. 하지만 곧 웃으며 살상 없는 군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어. 다음 날까지 분위기는 좋았어. 데이비드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이 속았다는 메시지가 왔어. 즉시 왕좌와 각성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서초맨은 퍼젠다를 협박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키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았대. 물론 그게 바로 불쌍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지히토였지. 모두가 그 소식에 반발했어. 친구와 끝까지 싸우기로 했지만 현실에 무너졌지. 마음속으론 다들 전장에서 죽는 게 두려웠거든. 그걸 눈치챈 지히토는 웃으며 모두를 안심시켰어. 신음하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 리는 걱정돼서 지히토한테 희생하려는 거냐고 물었어. 지히토는 아니라고 해도 300년 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 저녁에 4명이 모여 계획을 논의했지. 지금은 지히토와 아시아 모든 사람을 비교해야 해. 우선 모두 침착히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어. 리는 지히토 과거를 바꿀 마지막 기회란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걱정돼서 달려와 그 애 옷을 잡았지. 하지만 지히토의 밝은 미소가 린에게 리드를 떠올리게 했어. 지히토와 서터맨은 수술대에 올랐어. 그의 피가 점점 더 많이 지히토 몸에 이식됐지. 밖에선 모두 수술을 걱정하며 지켜봤어. 소노아자는 총 쏘기로 진정하려 했지만 도안이 방해했어. 걔가 그녀 머리를 끌어올리면서 소노아자는 약한 녀석일 뿐이라고 했어. 바로 그때 도안이 그녀의 마지막 뼈를 낚아채서 소노아자를 구석으로 던져버렸어. 자이는 그 모든 걸 지켜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어. 소노아자를 대신해 달려온 애가 자이에게 별 좀 달라고 애원했어. 도안은 뒤에서 점점 더 도를 넘는 비웃음을 지었어. 걔는 소노아자를 약하다고 생각해서 총을 준 거라며. 도안이 떠나자 소노아자는 다시 자이에게 간절히 별을 달라고 부탁했어. 이번에는 자이가 그녀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줬어. 소노아자의 삶은 이제 거의 의존하는 것과 다름없었어. 결국 자이는 자신의 별을 그녀에게 주며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 다른 한쪽에선 리니 지히토 이야기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고 있었어. 자신이 미래의 추억을 붙잡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 서로 상반된 생각 때문에 리는 마음이 무거웠어. 펠레는 더 이상 못 견디고 비밀보물을 꺼냈어. 자신이 찾은 모든 걸 린의 모기에 넣고는 그녀를 제압해버렸어. 린의 표정의 펠레는 조금 흔들렸지만 군인이라서 자제할 수 있었어. 분위기는 희나가 나타날 때까지 로맨틱했어. 그녀는 리니 리즈를 좋아하는 걸 보고 질투하는 것 같았어. 사실 희나도 자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리즈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 희나는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 리즈는 절대 미래의 모습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리즈는 지금 반 친구들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즉 반어의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리즈는 300년 동안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야. 가인은 밖에서 듣고 완전 동의했어. 하지만 펠레는 그 논리에 아직도 찜찜함이 남아있었지. 결국 하나가 셋을 못 이긴다는 거야. 펠레도 결국 다수의 의견에 굴복했어. 그때 알란이 나타나 수술이 성공했다고 알렸어. 희나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문을 열어 모두에게 보여줬어. 이번에 리는 왜 자신이 그 여자에게 진 건지 이해했어. 하지만 리는 옆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아직 몰랐지. 그는 간접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려 했지만 리는 못 알아들었어. 바로 그때 유엔군 헬리콥터들이 다시 나타났어. 알란은 그들이 단순히 구경하러 온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의 마지막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그 헬기들은 학교 안에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리고 있었어.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됐어. 아이들을 마주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총을 쐈어. 알란은 층 위에 있다가 바로 학생들 쪽으로 달려갔어. 소노아가 총에 맞아 죽을 뻔할 때 도안이 제때 구해줬어. 근데 그녀가 너무 겁먹어서 총을 못 쏘니까 그 녀석이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지. 가인은 운 좋게도 반 친구 3명을 모두 구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한 방에 모여서 멘붕한 표정이었지. 그때서야 피젠다가 전화를 걸어와 진실을 털어놨어. 예전부터 70탈모터가 내려와서 능력자들을 선별한다는 걸 알고 있었대. 결국 전 세계가 우리를 속인 거야. 그 슬픔 속에서도 피젠다는 변태 같은 미소를 지었지. 하지만 전원이 끊겼고 지히토는 목숨이 위험해졌어. 이 순간에 우리에겐 함께 움직이는 것밖에 답이 없어. 앨런이 학생들을 이끌고 발정이 쪽으로 향했어. 훈련받은 덕분에 모두들 꽤 능숙했지. 하지만 이치노세를 구하려다 겐지가 사고를 당했어. 희나는 남아서 그들을 구하고 자이랑 토카자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 발정이까지 겨우 50m 남았어.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앨런이 판자를 던지자마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어. 변환 과정이 계속되면서 지히토의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변했어. 한참 고민한 끝에 앨런은 남기로 결심했어. 한 폭탄이 교실을 겨눴을 때 자이는 걱정스레 아버지를 돌아봤지. 하지만 그는 계속 뛰라고 지시했어. 애들이 이미 머리에 총 맞은 걸 보면 안 되니까. 희나 쪽도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 그녀는 총을 겨누는 적을 똑바로 보며 리스를 떠올렸지. 딱 그때 땅속에서 황금빛 광채가 갑자기 솟아올랐어. 자이 일행이 발전기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앨런 대위에게 돌아왔어. 지히토가 깨어났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새하얘졌어. 땀범벅인 중령이 힘겹게 일어나려는 걸 바라봤지. 곧 그는 지히토에게 검을 건네며 자기 번호를 새기라고 말했어. 즉 뭔가의 족쇄를 채우라는 거야. 족쇄를 정하면 그 검은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지히토는 한 번도 검을 만져본 적 없지만 만져본 사람은 그의 재능을 알아봤어. 그는 동전을 지히토에게 던졌고 지히토는 그것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 곧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모두가 얼어붙었어. 언제부터인지 지히토가 땅 위로 날아올라 있었어. 대체 병사들이 모두 그를 향해 사격을 명령했어. 희나도 달려나와서 구하려 했지. 하지만 지히토 눈엔 시간이 멈춘 듯 보였어. 그는 총알을 쉽게 움직여서 튕겨내버렸어. 이제야 지히토는 자신의 힘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부상당했어. 분노가 치솟아 지히토는 강렬한 기운을 뿜으며 병사들과 전투기들을 공격했지. 이게 바로 희나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힘이야. 친구들조차 감탄하며 그를 기칠의 왕이라 불렀어. 물론 지히토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병사들을 기절시켰어. 모든 걸 해결한 후 그는 모두에게 미소를 지었어. 이치노세가 수대 밀려 나오더니 지히토를 껴안았어. 이 행복한 순간이 기칠의 왕이 학살 없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증거야. 물론 겐지도 이 일에 한몫했지. 그는 목숨을 바쳐 이치노세 손을 잡으려 했어. 분위기는 즐거웠지만 병사들의 웃음소리에 금세 깨졌어. 그들은 학살 없는 군대라는 이름을 비웃으며 갑옷을 벗기 시작했어. 그 몸 안에는 폭탄 다발이 있어서 이 지역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어. 지히토가 특별한 힘을 가졌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우두머리는 이 학교에 핵폭탄을 설치해 언제든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했어. 여긴 3년간 전쟁이 금지된 곳인데 그 약속을 어긴 셈이지. 지히토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탄을 터뜨리겠대. 모두 궁지에 몰려 불타는 얼굴의 병사 말을 들어야 했어. 그때 검이 흥분해서 칼집에서 튀어나왔어. 지히토는 진정하려 애쓰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이 병사들은 결국 아이들을 죽일 거야. 죽인 한 명당 하루치 식량을 받으니까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거야. 서로 같은 목표를 가졌으면서도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지. 우두머리가 모두에게 폭발 준비를 명령했어. 지히토는 흥분했지만 계속 멈추라고 애원했어.
시간은 10초부터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어. 지히토의 약속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어. 마지막 순간 토키카제가 뛰어나와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결국 지히토가 참지 못하고 검을 병사들 머리에 내리쳤어. 죽기 전에 우두머리는 핵폭탄이 가짜라고 말했어. 그는 지히토에게 잘 살라고 인사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 모두가 그 상황에 두려움에 떨었어. 지히토는 손에 묻은 피를 바라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히나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그녀는 바로 지히토를 찾아가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구토하는 걸 발견했어. 지히토 머릿속엔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스쳤어. 히나가 그를 안아도 지히토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때 푸른빛이 나타났어. 다이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토키카제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히나는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녀는 지히토가 칼을 꽉 쥐고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걸 봤지. 곧바로 지히토의 숫자가 정해졌어. 그건 바로 그가 모두를 대신해 죽인 적의 수였어. 그 순간 히나는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 착한 바보 녀석 생각에 그녀는 몸이 떨렸어. 결국 히나는 일어나서 옷을 풀었어. 그리고는 벌거벗은 채로 달려가 지히토에게 입을 맞췄지. 몸이 다쳐 그 녀석은 당황했어. 하지만 히나의 표정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진지했어. 그녀는 지히토에게 300년 후에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함께 아이를 낳자고 했어. 그래야 히나는 절대 리트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녀는 빛에 이끌려 사라졌어. 다른 이들도 모두 당황한 채로 사라졌지. 지히토는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자기 일행이 300년 후에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어. 그때 그들은 모두 죽겠지만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반 친구들이 그들이 남긴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거야. 모두가 힘을 내서 전쟁을 끝내기로 했어. 오직 지히토만은 속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날 전 세계에서 전쟁이 터졌어.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인류를 제거하려는 싸움이었지. 그리고 그게 바로 정화전쟁의 시작이었어. 이 일 후에 소체맨도 가장 슬픈 사람 중 한 명이 됐어. 그걸 알고 포젠다가 그를 위로했지. 리트는 혼자서 군대를 상대했어. 그날 그가 하루에 죽인 사람 수는 337명이었어. 리트의 정신은 불안정해졌지만 그는 계속 버텼어. 나나가 나타나서야 그에게 즐거움이 생기고 평정을 되찾았지. 하지만 살인은 계속해서 이어졌어. 리트의 변화는 그가 죽인 사람 수와 비례했어. 10,000명을 죽인 후 리트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어.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흥분하지 않았어. 하지만 리트는 여전히 아무도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었어. 그래서 그는 감정을 숨기려고 가면을 썼어. 어느 날 학생들이 달려와 리트와 싸우자고 요구했어. 그들은 친구가 계속 혼자 싸우는 걸 원치 않았거든. 처음에 소체맨은 애들이 싸우는 걸 반대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그렇게 소체맨의 DNA에 맞는 4명이 선택됐지. 첫 번째는 폭격수 알렉산더, 폭격수 소노하자, 중화기수 도안, 그리고 기습수 사카이 토키카제야. 모두들 리트가 혼자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는 모두에게 살인을 금지시켰어. 토키카제가 막으려고 뛰어나가려 할 때 리트가 검으로 그를 안으로 밀어 넣었지. 도안만이 출전할 수 있었어. 지금은 삼롯을 수확하기에 최적의 시기야. 곧 그들은 아시아에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서로 고민 끝에 결국 타협했지. 그 후 리트는 괴물로 변해 인간성을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A반 동료들은 리트의 명령을 따르며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 아마 그들 가슴 한켠에는 리트가 혼자서 견디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리고 이틀 후 마침내 전쟁이 끝났어. 나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참지 못하고 오빠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리트는 3개월 동안 깨어나지 않았어. 나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서로맨 팀은 원래의 셔묵계의 산롯을 모두 모아 전원동위로 결의안을 진행했지. 산롯에 빛이 퍼지자 땅이 3,000제곱미터 위로 솟아올라 새로운 대지가 만들어졌어. 그게 바로 아시아에 불가능한 기적이야. 연료가 없으면 비행기는 움직일 수 없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시아를 공격할 수 없어. 전원동위의 서러맨 팀은 인간 문명을 철저히 빼앗았고 아무도 아시아의 진실을 알지 못했어.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 숫자가 설정되었고 억압하는 자들은 삼롯의 보건 제품을 지닌 군대에게 철저히 탄압당했지. 여기서 누구나 알겠지만 아비스는 과거 버려진 땅 그 자체야. 즉 아시아에게 버려진 세계였던 거지. 아테인이므로 그곳의 자원과 식량은 다 탈취당해 바닥났어. 그걸 반대한 치교광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토키카제였어. 그를 추적하는 임무는 리즈가 맡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친구를 죽였어. 포젠다는 옆에서 리즈를 세뇌했고
그 순간 리즈의 심장은 멈췄어. 20년 후 청소전쟁이 끝나고 리즈는 깨어났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지금은 나나도 어른이 되었지. 그가 A반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을 학교에서 구해내고 있었어. 하지만 그 죽음의 땅은 겨우 생산할 식량만 남아있었고 아시아에게 빼앗겨 친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그날 나나와 리즈는 군대를 피해 도망쳤어. 100년이 지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200년 후에야 리즈가 몇 마디를 겨우 뱉었어. 그동안 나나는 오빠의 신부가 되길 기다렸지만 300년째 되던 해에 포기했지. 그 사이에 그들은 아시아의 발전과 아비스로 쫓겨난 사람들을 지켜봤어. 리즈는 혼자서 점점 강력해지는 군대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 나나는 도울 수 없기에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 그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울기만 했어. 하지만 나나가 데려온 사람조차도 그걸 할 수 없었어. 희나는 막 돌아와서 리즈를 만나자고 했어. 천천히 웃으며 겉옷을 벗고 300년 전 일을 이제 계속하자고 말했지. 그리고 모두의 귀환을 환영하며 나나는 술을 잔뜩 준비했어.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 가이의 침묵이 너무 심해. 그녀는 못 참아서 놀렸지. 나나는 가이의 안경을 낚아채며 300년 전 그가 약속한 걸 떠올리게 했어. 결국 가이는 포기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링과 펠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나에게 놀림받았어. 소노아는 구석에 숨어서 술자리엔 참여하지 않았어. 희나는 안 마실 것 같더니 한 번에 원샷했어. 리즈가 거의 가슴에 손댈 뻔한 부끄러운 순간을 떠올리며 토할 것만 같았지. 그는 희나가 너무 철없어서 일부러 손을 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희나도 그 점 때문에 엄청 화가 났지. 희나가 실수로 린의 가슴을 쳤을 때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 곧 희나는 린을 데리고 리즈 앞에 가서 그 두 개를 꼭 짜달라고 부탁했어. 나나와 리즈도 그 탱탱하고 촉촉한 모습에 감탄했지. 하지만 희나 차례가 되자 리즈가 또 다시 토해버렸어. 희나는 화가 나서 그를 눌러붙잡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어. 희나가 크게 소리쳤지만 리즈는 그저 웃기만 했지. 하지만 나나만 그 이상함을 알아챘어. 희나를 만나자마자 그는 300년 동안 써온 가면을 벗었거든. 이게 바로 나나가 자신이 졌다고 느낀 이유야. 자이는 그걸 못 견뎌 달려와 그녀를 위로했어. 다정한 대우에 나나는 부끄러워했지. 그 눈물을 본 자이는 바보 리즈에게 한 대 때렸어. 그리고 그들은 컴퓨터 화면을 꺼내 나나의 고백 영상이 담긴 걸 보여줬어. 그녀는 너무 민망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크게 울었지. 리즈는 300년간 자신의 녹화 기록을 봤어. 이번에는 그때의 마음을 이해했지. 나나는 너무 쑥스러워서 어디로 숨을지 몰랐어. 3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옛날처럼 따뜻하게 포옹했어. 리즈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면 속에 숨었지. 가면을 벗을 때마다 옛 기억이 밀려왔어. 그는 30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지. 그날 밤 나나는 리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 나나는 오래전부터 거절당한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나나도 안경 쓴 남자애한테 살짝 반했는지 좀 짓궂었어. 두 여자 사이에 낀 리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 나나가 깨어났을 때 따뜻한 품 안에 있었어. 옆에는 300년 전에 나나가 줬던 집이 있었지. 다른 애들은 깨어나자마자 청춘을 만끽했어. 나나는 300년 인생이 억울했어. 하지만 나이 많은 것도 좋은 점이 있어. 술을 좋아하니까 희나는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쉴 새 없이 들이켰어. 나나는 희나가 밥도 안 해주니까 계속 술을 먹여줬지. 린이 만든 음식도 봤는데 그래도 그게 훨씬 맛있었어. 그래서 조금 살이 찐 것도 있긴 해. 린이 힘줘서 겨우 배에 살찐 부분 드러냈어. 여자애들이 옷 벗으면 다들 배에 살 좀 있지 뭐. 근데 분명 나나는 300살인데도 여전히 예쁘고 힙해. 가이가 그 장면 보고 피 흘려서 집중 못하겠대. 린이 희나 위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멘붕 왔어. 문제는 희나가 작고 살도 하나도 없다는 거야. 린은 더 못 참겠어서 바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 찾으러 갔어. 그런데 소노아의 몸매가 너무 완벽해서 린이 무너졌어. 지금까지 리드만 이 게임에 안 끼었어. 근데 갑자기 희나한테 함정에 걸려서 날카로운 칼로 협박당했어. 희나가 줄을 끊자마자 리드는 도망쳤어. 근데 희나는 자꾸 회피당하는 게 익숙해졌어. 그 생각만 하면 희나는 견딜 수가 없어. 리드가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작아서라니 믿기지 않아.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 의외로 리드는 희나 엄마 이름이 스키나 파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둘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거든. 희나를 만나면서 뭔가 엄청 익숙하다고 느꼈대. 하지만 300년이나 지나서 그 사실을 부정했지. 희나가 바틀릿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역시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그 바틀릿은 유복계의 원본 바틀릿 중 하나였거든. 모두 모으면 에이팅을 조종할 권한이 생겨. 근데 모든 바틀릿은 스체르맨이 지배하고 있었어. 그걸 훔친 건 스키나밖에 없었지. 그 후 리드는 300년 전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어.
희나의 오래전에 죽은 아버지는 리드가 죽인 거야. 사실 토키카즈는 희나의 아버지였어. 리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적이기도 했지. 희나는 충격에 눈물을 흘렸어. 지금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희나랑 리드가 다정한 줄 알고 있지. 리는 그들을 부러워했지만 그때 펠레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 네가 다시 고백하려는 순간 린이 갑자기 기절해버렸어. 그 뒤 펠레도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어. 희나 쪽도 충격을 받기 전에 머리가 멍해졌어. 알고 보니 그 고급 술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던 거야. 릿은 모두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수면제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지. 가인은 릿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떠나길 원했어. 첩보원들이 모두 암살당했어. 총사령관은 소식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지만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 군대는 이제 부식되어가는 몸과 다를 바 없었어. 위태로운 건 바로 이 수도였지. 그래서 총사령관은 측근들을 모두 모아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어. 그리고 아시아의 장기 생존을 위해 다시 한번 표결을 해야 했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라이트닝만이 표결에 반대했어. 그는 아빅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을 거라 자신했거든. 이건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 분노가 모두의 의지를 압도했거든. 총사령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폐하와 논의하자고 요구했어. 허수아비라도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는 알고 있었거든. 해가 지도록 리슨 방해를 받아 떠나지 못했어. 이번엔 친구가 남는 걸 막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릿의 목적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였어. 자신이 혼자 참아서 모두가 편하게 살길 바랐지.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더 죄책감을 느꼈어. 그럼에도 릿은 고집을 부리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 학살 없는 팀장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거였지. 실제로 친구들의 웃음이 계속 릿의 머릿속을 맴돌았어. 둘은 분노에 차 서로 머리를 부딪히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지. 보따이도 동의하며 릿을 보냈어. 내심 자신이 친구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걸 알았거든. 릿은 희나를 사랑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어. 그런데 그 순간 특수부대가 릿과 매우 가까운 사람을 보냈어. 다음날 아침 릿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지. 심지어 다이도 언제 왔는지 모르게 수도로 달려왔어. 그들은 걱정하며 말에 올라 출발했어. 하지만 릿을 만나기 전에 도안이 먼저 그를 찾아냈어. 중력 충격으로 쉽게 릿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 위기의 순간 눈물로 범벅인 얼굴이 릿의 머릿속에 떠올랐어. 희나가 도착했을 땐 이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 펠레가 한참 뒤에야 숨막힌 릿을 발견했지. 모두가 그가 그렇게 떠날 거라고 믿지 못했어. 슬퍼할 새도 없이 검은 옷 입은 특수요원들에게 포위당했어. 수도 안에서는 가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있었어. 총사령관은 처음엔 평범하게 대화했어. 그는 아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 하지만 실상은 훨씬 단순했어. 가인은 릿과 친구라서 아버지에게 알리러 온 거였지. 이번에 그는 자신의 모든 별을 걸었어. 가이의 아버지는 사실 과거의 대위 아이란이었어. 새로 만들어진 기억에 힘이 넘쳐 아들을 한데 후려쳤지. 하지만 가인은 아버지와 함께 거의 평생을 보냈어. 처음으로 미끼 공격을 쓰며 아아란을 깜짝 놀라게 했지. 곧이어 가인은 거대한 암살자를 만들어 아버지를 공격했어. 하지만 이건 왕의 일격을 가진 아아란에게 별것 아니었어. 그는 아들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아아란은 두 아이와 먹고 살 직업이 있었어. 하지만 서류일 때문에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었지. 아이들에게 음식을 전할 때 두 아이의 죽음이 눈에 들어왔어. 기근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고 서로 약탈하게 됐지. 그 순간 에라는 흑화의 살인자에게 달려갔어. 하지만 그가 한 모든 일은 다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 결국 그는 그를 죽이지 못했지. 아라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랐고 곧 가이의 점수를 빼앗았어. 하지만 단 한 점만 남았음에도 그는 계속 일어섰어. 가이는 아란이 300년 전 자신이 과거로 돌아간 걸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지. 분명 미래를 바꿀 수 있었는데도 아라는 그러지 않았어. 가이는 왜 그가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아라는 자신의 자식들을 구하기보다 핏줄도 아닌 가이에게 걸었어.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오직 자신만 알지. 이번엔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가이가 떠나기 전 아라는 그의 취향에 딱 맞는 옷 한 벌을 선물했어. 다만 장갑이 3mm 짧았지. 결국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니까 희나 일행에게 돌아가면 그들은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묶여 있었어. 도안은 왜 300년 전 그들과 관련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릿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가 도안을 죽였거든. 더 중요한 건 도안이 소노아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거의 전력을 다했다는 거야. 하지만 소초맨의 등장으로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 그들이 그를 선생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소초맨 얼굴이 덜 험악해지진 않았어. 희나는 왜 클래스 A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우리를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린조차 선생님을 부르려 했는데
제대로 된 호칭을 안 써서 총구가 목에 겨누어졌어. 서천호는 사악하게 웃으며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어. 달콤한 말로 학생들을 속인 거지. 그 착한 선생님이 바로 지금 지배왕 수술을 진행하려 한다고? 그 안에는 그들을 흑화시키는 약이 들어있어. 도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유전자를 먼저 검사하라고 병사에게 경고했지만 그 녀석은 변태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어. 이 때문에 도안은 빡쳤어. 전쟁을 겪지 않은 자가 지배왕이 되는 걸 용납 못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그게 도안이 그들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도안은 자신의 힘으로 세 사람의 수갑을 부셨어. 도안의 수는 굴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굴복하고 싶지 않았어. 그들이 떠나려 할 때 희나의 주머니에서 원본 3장이 떨어졌어. 그게 도안 발밑으로 굴러가서 그가 놓칠 수 없었지. 1초 만에 3명을 바닥에 제압했어. 도안은 그들이 아시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분노가 정점에 달했지. 중력으로 3명 모두 고통받았어. 리는 앞을 걱정스레 보다가 말이 보였어. 도안이 주먹을 겨누자 펠레가 그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 희나도 도안을 막으려고 달려들었지. 그들은 밀려났고 목도 졸렸어. 리는 도안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바로 발등에 뛰어올랐어. 하지만 도안의 엄청난 힘은 멀리서도 린을 위협했어. 그는 돌멩이 몇 개를 집어 린에게 던졌어. 리는 돌에 맞아 몸을 관통당했어. 그럼에도 리는 고삐를 꽉 잡고 앞으로 돌진했어. 그녀를 도망친 후 도안은 지하실로 돌아갔어. 희나는 그를 보자마자 린에 대해 물었어. 친구가 출혈 중임을 알면서도 린을 믿었어. 그때 도안은 한판 걸려고 했어. 물론 수가 아니라 목숨을 건 거였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옆벽을 부숴버렸어. 알고 보니 나나도 여기로 끌려왔어. 린이 리트에게 달려갔을 땐 이미 피가 줄줄 흘렀어. 그녀는 아픈 몸을 끌며 그를 깨우려 애썼어. 한편 나머지 3명은 도안과 둘의 목숨을 건네기를 하고 있었어. 링과 리트가 해 뜨기 전에 돌아오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린이 계속 불러도 리트는 대답하지 않았어. 절망 속에서 그녀는 희나가 한 말을 떠올렸어. 리트가 죽었어도 몸은 너무 깨끗하다고. 마치 300년 전처럼 내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아. 릿을 구하려고 그녀는 바로 내 심장을 눌렀어. 피가 흘러내려도 린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릿에게 인공호흡을 했어.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결국 린은 쓰러지고 말았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친구들을 떠올렸어. 마을 사람들은 항상 린에게 미소 지었지. 릿조차도 극적인 순간에 그녀를 구했으니까. 린은 다시 한번 손을 뻗어 릿에게 다가갔어. 그녀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을 하려다 손을 거두었지.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 눈을 뜬 리는 채소 장수 누나를 봤어. 그 다음은 과자 장수가 그녀의 상처를 풀어주고 있었지. 그들은 린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거야. 린이 치료받자 과자 장수 누나는 바로 린에게 그 말을 하라고 재촉했어. 모두의 응원 속에 린은 머뭇거리며 지히토라고 불렀어. 그녀는 사랑해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과자 장수 누나는 화가 나서 리스의 얼굴을 한 대 때렸어. 린 얘기를 하면서 리스에게 뺨을 한 대 친 거야. 뜻밖에도 과자 장수 누나조차 그가 키쿠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사실이 리스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지. 린은 처음부터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희나라는 걸 알았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린은 희나가 릿 곁에 항상 있다는 걸 알았거든. 릿이 약할 때도 그녀는 릿에게 희나를 위해서라도 살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그 후 떠났어. 심지어 모두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 새벽녘 결국 린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 쓰러지면서 익숙한 가슴을 흐릿하게 봤지. 릿은 죽음에서 깨어났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희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항상 릿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지. 희나는 점점 확신에 차갔어. 그녀는 도안을 화나게 만들어 그 힘으로 셋을 땅에 눌렀지. 중력이 꾹 눌러올 때 드디어 붉은 불꽃이 나타났어. 릿은 린을 안고 도안 앞에서 대답했어. 하지만 말은 많지 않고 린을 펠레에게 데려갔지. 릿은 300년 전 린의 이력서를 읽어 그녀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어. 그는 펠레에게 맡기며 무언가 비밀이 있는 듯 힌트를 줬어. 하지만 지금은 서로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 나나도 두 사람과 함께 갔고 희나만 남았지. 이번엔 릿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흰에게 고백하며 마음을 모두 털어놨어. 얼굴이 빨간 사과처럼 된 희나가 참을 수 없어서 그를 향해 다가가 키스했어. 릿이 멍하니 있을 때 그녀는 다정하게 바라봤지. 희나 엄마가 키쿠치 왕을 찾아가라고 했던 게 맞긴 해. 하지만 그녀는 희나가 선택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증명했지. 선택받은 건 릿이라는 걸.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감동적인 순간에 희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곧바로 릿과 함께 아이를 만들고 싶어 했지. 하지만 먼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희나는 오직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 릿은 정말 수많은 적을 죽였고 A급에게 멀리 떨어졌지. 하지만 도안이 있어서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번 싸움은 혼자 하고 싶어 했지. 희나는 그 뜻을 이해하고 펠레를 도우러 달려갔어. 리지 도안에게 약속했던 건 사실이었어.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아시아를 뒤엎으려 했지. 두 빗줄기가 약속 때문에 서로 부딪혀였어. 릿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때 소노아라가 화장한 얼굴로 나타났어. 그녀는 약물에 취해 조종당하고 있었지. 도안은 이 기회를 틈타 릿을 바로 붙잡았어. 두 강력한 키쿠치 왕을 마주한 릿은 피할 수밖에 없었지. 아무리 멀리 뛰어도 도안의 중력에 눌려 쓰러졌어. 잠시 후 릿은 완전히 땅에 쓰러졌지. 하지만 희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 릿보다 몸져놓은 린에게 더 신경 썼거든. 소노아라와 도안은 더욱 열심히 싸웠어. 선배가 키쿠치 왕이 된 순간을 행복하게 떠올리는 얼굴이었지. 선택받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릿은 결국 소노아라를 전장에 데려가지 않았어. 그 때문에 소노아라는 원망했지. 도안조차도 그녀가 그런 건 릿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지히투 얘기할 때마다 소노아라의 즐거운 얼굴이 떠올랐지. 그의 보호하는 모습이 그녀를 점점 더 흥분시켰어. 그 화려한 과거를 떠올릴수록 소노아라는 점점 더 환각 상태가 됐지. 도안도 그 말에 맞장구 쳤지만 릿이 듣고 있는지 몰랐어.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두 사람과 싸우면서 후중도 들어야 했지. 도안은 리시의 급을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자살했다고 비난했어. 하지만 그건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야. 말할수록 도안은 점점 화가 났어. 릿을 구하려고 그는 하나이를 죽였지. 그리고 둘은 이 썩은 일을 둘만 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도안은 리시 약속을 어겨서 매우 화난 거야. 나나가 말리려고 뛰어들었지만 멀리 쫓겨났어. 그 뒤로 도안의 힘이 땅속 깊숙이까지 퍼졌어. 린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어. 지금 리트는 킬킹의 능력을 각성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러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게 돼. 막다른 길에 몰린 리트 앞에 다이가 나타났어. 그가 온 이유는 리트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둘은 함께 힘을 합쳐 두 명을 처리했지. 희나랑 펠레도 드디어 린을 돌볼 시간이 생겼어. 위쪽에서 리트와 다이는 등맞대고 믿음을 나누며 총알도 다이를 건드리지 못했어. 하지만 나나는 그의 탄환이 한 발밖에 남지 않은 걸 눈치챘어. 소노아라도 그걸 보고 방심해서 땅으로 내려오며 비웃었지. 계속 앞을 향해 총을 쏘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 그 눈빛의 소노아라는 지난번 전투가 떠올랐어. 머릿속이 흔들리면서 다이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어. 아무리 총을 바꿨어도 그녀는 결국 그 녀석을 맞출 수 없었지. 마침내 다이가 총구를 잡고 소노아라에게 한 수 가르쳐줬어. 이건 300년 전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야. 결국 소노아라도 자기 자신을 되찾았어. 그녀의 눈물은 도안을 분노하게 만들었어. 그는 중력구체로 리즈의 검을 날려버렸지. 리즈는 공격하지 않고 말로 도안을 설득하려 했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리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바로잡을 거야. 듣지 않으면 둘 다 무력을 쓸 수밖에 없어. 결국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야. 서로 피 흘리고 머리카락이 날릴 때 리즈가 바로 그때 그 전투를 언급했어. 얘들아, 도안이 리즈 대신 아이들을 다 처리해줬어. 그래서 도안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아. 리즈도 그런 상황이 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달라. 결국 도안이 리즈에게 검을 들라고 도발했어. 300년 전 같으면 바로 승부가 났겠지. 하지만 리즈가 점프하자 도안은 새로운 기술을 썼어. 그는 소용돌이를 만들어 리즈에게 돌진했어. 킬킹은 모두가 놀란 가운데 깊숙이 빨려 들어갔어. 리즈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자 도안은 그걸 다시 모아 구체를 산산조각 냈어. 다들 끝난 줄 알았는데 리즈는 다른 공간에서 깨어났어. 여긴 무중력 구멍이야. 앞에는 킬킹의 가면들이 있었어. 그들은 리즈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남아서 즐기는 것뿐이야. 하지만 리즈는 그런 어둠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 그가 가면을 베어도 그것은 금세 다시 붙어버렸지. 비난의 말들이 점점 리즈에게 영향을 미쳤어. 그건 그가 친구를 죽인 장면을 떠올리게 했고 자신이 인간성을 잃은 순간을 기억하게 했지. 하지만 지금 리즈 곁엔 희나가 있어 리즈 마음속 깊은 말들이 그에게 침투하기 시작했어. 리즈가 타협하려 할 때 희나의 부름이 들려왔지. 실제로 밖에서 그녀가 그를 깨우려고 애쓰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도 리즈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지. 친근한 목소리를 들으며 리즈는 다시 검을 꽉 쥐었어. 그의 마음은 결의와 용기로 가득 찼지. 이제 리즈는 외로운 킬러킹이 아니야. 누군가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어. 누군가는 그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는 항상 웃고 누군가는 그가 나쁜 놈이어도 영원히 곁에 있어. 도안이 모두를 제거하려 할 때 리즈는 그 어둠을 깨부수고 죽음의 땅을 지배했어. 황금빛 찬란한 빛과 함께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나타났지. 리즈는 검을 앞으로 내밀어 도안의 중력을 날려버렸어. 그리고 주먹으로 한 방 날려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 사실 두 사람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은 사이였어. 리즈는 도안이 자신을 도운 아이에게 손을 댄 걸 알고 울었지. 그래서 그들은 모두를 없애자는 맹세를 세웠어. 피라도 흘리지 않게. 도안이 쓰러지자 희나는 곧바로 리즈에게 달려갔어.
그는 힘겹게 일어나 발롯이 도난당한 이야기를 꺼냈지.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도안도 전혀 몰랐어. 지금 그건 주인에게 되돌아갔고 린도 구출되어 치료 중이야. 그녀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 리즈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 그가 떠난 후에야 그녀는 깨어났어. 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꿈이라고 생각했어. 자신을 설득하려자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지. 그들은 린이 고백하고 거절당한 순간을 목격했어. 린이 웃을 줄 알았지만 결국 몇 방울 눈물을 흘렸지. 그때부터 리즈의 적은 상상 이상으로 늘었어. 한편 소녀 나나는 더 이상 리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 가히 한마디에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지. 어쨌든 그들은 300년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바람둥이 리즈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당했어. 그가 펠레에게 막 구출된 직후 그 아이의 검이 그의 목을 겨누었지. 펠레는 왜 리즈가 자신이 수술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 의아해했어. 300년 전 나가 군의로 훈련받았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리즈는 그 일을 별로 모르는 펠레에게 맡겼지. 사실 그는 특수요원과 싸울 때부터 정체가 들통났어. 모두가 총을 몰랐는데 펠레는 능숙하게 대처했지. 하지만 리즈는 지금 그가 린의 동맹임을 알고 있어. 그가 떠나자마자 원래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지. 펠레는 이후 마을 사람들이 그를 린의 방에 던졌어. 그는 주저없이 린의 다리를 벌려 상처를 받지. 섬세한 행동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했어. 그리고 린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로 한상 차려줬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먹밥도 준비했지. 린은 먹으면서 펠레의 다정한 말들을 들었어. 그녀는 순진하게 그를 놀리면서도 자신보다 리즈를 더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몰랐지. 한편 킬러킹은 데이트로 바빴어.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당찬 줄 몰랐지. 그 소녀의 엄마가 남녀관계 교육을 정말 잘 시켰더라고. 리즈는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갑자기 두 번 딱 소리가 났어. 모두 모여 다음 계획을 논의했지. 리즈는 당연히 직접 세 곳을 수집하고 싶었어. 그는 이 삶이 아띵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 그 덕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옛 생각일 뿐이야. 분명 인간은 그 이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모두 아시아의 적이 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고 싶어해.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서로를 항상 지켜줄 거야. 선호하는 지적 없이 동맹이 되었고 전쟁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 하지만 지금 조르메는 그들을 맞이할 선물을 준비해놨지.